그랬더니 그 사장님은 뭐요? 이 새끼들 그렇게 처먹고도 또 처먹는 거야 하는 약간 그게 궁금증이 있었나 봐. 그래서 약간 경멸하는 시선으로 그 사장 할머니가 약간 돼지 새끼들 딱 이랬거든. 사냥을 시작하자. 외식학 전공자가 해보는 그 윗골 음식 월드컵 64강전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자. 64강전으로. 자, 첫 번째 음식입니다. 1번 돼지갈비, 2번 토스트. 아, 시작부터 근데 전혀 다른 상반된 분야가 나왔습니다. 돼지갈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분, 나는 돼지갈비라는 요리에 대해서 약간 좋은 부분과 나쁜 부분이 동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돼지갈비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무한리필집, 뭐 명륜진사갈비를 필두로 해가지고 무한리필집도 많고 또 음식점들이 많지만 사실 먹어봤을 때 대부분이 과연 이게 고기의 맛인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고기의 맛인지 아니면은 양념의 맛인지 그 고민을 조금 해봐야 된다고 솔직히 생각해. 그러니까 이게 맛은 있는 건데 이게 진짜 고유 음식빨일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반박도 있어요. 그래, 양념빨인 거 맞는데 아무튼 그게 존나 맛있는 거라니까 라고 하면 틀린 말이 아니란 말이야. 그 양념빨이 맛있는 거기 때문에 난 그렇기 때문에 돼지갈비는 양념빨인 걸 동의하지만 그걸 감안해도 맛있는 그런 요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의미에서 사실 저는 양념 소갈비는 살짝 아깝다고 생각해. 굳이 소갈비에다가 약간 양념을 발라 먹으면은 갈비 맛이 다 날아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토스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길거리 음식이죠. 기본적으로 뭐 가게에서 파는 이삭 토스트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주로 역 같은 데 앞에 가보면은 토스트 하는데 근데 많이 줄었죠 사실. 옛날엔 좀 많았거든요. 옛날엔 이제 딱 이런 철판 같은 거 딱 놓고서는 트럭 같은 거에다가 바다를 이렇게 싹 바르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토스트를 이렇게 굽는 그런 집들이 되게 많았는데 사실 그냥 이런 집들이 다 사라졌죠. 그런 트럭 이런 포장마차들이 토스트 뭐 타코야끼 뭐 막 또 온갖 것들 있잖아. 호빵 뭐 호떡 이런 찐빵 뭐 이런 것들 그냥 그런 길거리 트럭집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저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하굣길에 그런 트럭만 한 두세 개는 있었는데 토스트가 많이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그쵸.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 움짤에 보이는 거는 말이야 이 목장갑 끼고 하는 그런 스트리트푸드 토스트거든. 근데 이런 류의 토스트가 멸종 위기나 다름없어.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멸종 위기나 다름없는데 과연 그렇게까지 찾아? 님들 솔직히 이게 그렇게까지 그리워? 별로 많이 못 찾겠는 건 맞는데 막 그렇다고 토스트 먹고 싶어 뒤지고 싶진 않거든요. 막 저는 타코야키는 약간 그게 있는데 난 토스트는 딱히 그런 느낌까지는 안 들어. 그래서 난 돼지갈비 승 아닌가 싶어. 야 이거 개센데? 두 번째 저 싸움에서 나올 법한 건가? 회 플러스 초장. 아씨. 전 둘 다 환장하는 편이긴 합니다. 자, 근데 하나하나 살펴보자. 천천히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여러분들. 비빔면 플러스 삼겹살. 미친 조합이죠, 사실. 이 비빔면이란 거 자체가 삼겹살과 엄청 잘 어울린다는 거. 궁합이 좋아요, 기본적으로. 삼겹살은 뭐 밥이랑 먹어도 맛있고, 뭐 쌈으로 먹어도 맛있고, 면이랑 같이 먹어도 맛있죠. 얼마든지 맛있죠. 원래 난 삼겹살은 좀 식감이 있는 좀 두꺼운 걸 더 좋아하는데 이렇게 면이랑 같이 이렇게 싸서 먹을 거면 이렇게 얇은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맛있을 것 같아. 비빔면 플러스 삼겹살도 난 충분히 점수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해. 저 회 엄청 좋아하거든요. 회 엄청 좋아하는데 근데 여기서 살짝 문제. 플러스 초장에서 살짝 아쉽지 않나. 물론 초장 맛있죠. 초장 맛있는데 지금 보면은 이거 흰살 생선이거든요. 이 흰살 생선을 이렇게 초장에 이렇게 듬뿍 찍어서 먹으면은 이거는 너무 약간 그냥 초장빨 아닌가? 사실상 이렇게 먹을 거면은 그냥 좀 더 식감 부드러운 브로콜리랑 다를 바가 뭐지 이게? 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초장 살짝 찍은 건 상관없는데 이렇게 푹 찍으면은 이거 그냥 초장 맛 아닐까요? 솔직히 말해서 나는 약간 그렇게 생각해. 뭐 초장 찍는 거를 막 나쁘게 보는 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게 무슨 뭐 막 초장을 먹으면 맛알못이다 약간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야. 오해하면 안 돼요. 제가 하는 말은 그냥 초장을 너무 많이 찍지 않았나 싶어. 와사비에 간장도 좋고 저는 간장도 말고 그냥 아싸리 와사비만 살짝 얹어가지고 먹어도 되게 좋아해요. 그런 쪽도 좋아하는 편. 한 가지만 더 하자면 근데 회가 또 나올까? 이게 회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까 약간만 더 얘기를 해보자면은 자 약간만 더 얘기해보자면은
회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음식점에서 여러분들 회를 시켜 드시면은 하나가 이제 선어회, 또 하나가 화로회,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주로 일식집 쪽에 가면은, 그냥 정통 일식집에 가면 선어회를 보통 대접하고, 수족관 있는 한국식 횟집에 가면은 화로회를 뜹니다. 화로회는 좀 더 신선도가 높기 때문에 약간 탱글탱글한 식감이 더 약간 노드라지고 약간 신선함을 무기로 하기 때문에 초장에 찍어 먹어도 맛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선어회 같은 경우에는 그 특유의 묵직한 향과 이제 그 숙성된 맛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런 숙성된 회를 초장에 찍어 먹는다? 그럼 안 된다고 생각해. 그런 측면에서 회 플러스 초장은 그러니까 그걸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회라는 거를 그 회의 테마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은 회 플러스 초장은 아쉬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 비빔면 플러스 삼겹살 가겠습니다. 간장게장 vs 스테이크. 스테이크 음자는 안 뜨고 있는데 뭔가 버거인지. 야, 둘 다 끝내주는 음식들이죠. 게장이 진짜 밥도둑이야. 게장 너무 맛있어요. 근데 여기서 소신 발언하겠습니다. 저 간장게장도 좋아해요. 간장게장 좋아하는데 솔직하게 말해서 굳이 꼽자면은 누가 칼 들고 협박해가지고 물어보면은 간장게장 vs 양념게장 하면은 난 양념게장을 선택할 거야. 그러니까 간장게장도 좋지만 굳이 꼽자면 나는 양념게장 파다. 약간 그런 스타일이야. 그래서 살짝 아쉬워. 나는 굳이 꼽자면은 간장게장보단 양념게장 파야. 스테이크 줄게요. 스테이크는 더 올라가면 나중에 설명하자. 스테이크가 이상하게 안 나오네. 닭발 vs 족발. 야, 발 대 발이야? 닭발은 이거 너무 음식이라고 보기에는 그냥 술집 안주예요. 닭발은 솔직히 말해서 그냥 술집 안주빨이고 닭발에 대한 내 소신발 하나 하겠습니다. 닭발은 술집 안주에 불과할 뿐더러 솔직히 이 매운 양념빨이다. 이 매운 양념 다 빼고 님들 그냥 생 닭발 그냥 한번 드셔보실래요? 얼마나 먹을 수 있는지. 근데 족발은 뭐 당연히 이것도 이 삶을 때 양념을 좀 하지만 그거 감안하더라도 족발은 그냥 족발의 맛이지만 닭발은 그냥 저거 양념 맛이야. 저거를 닭발이 아니라 뭔 요리를 넣고 저 양념 뿌리고 비닐장갑 끼고 먹으면 비슷한 맛 나,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내가 닭발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너무 먹을 게 없어. 그냥 발 따고 잡고서는 그냥 쪽쪽 빨아먹는데 너무 먹을 거 없어요. 이게 그냥 진짜로 그냥 술집에서 가끔 시켜 먹거나 여자들이 몇 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 이거 말고는 메리트가 없는 선택지라고 보기 때문에 나는 닭발은 살짝 아쉽지 않나. 그에 비해서 족발은 닭발보다 훨씬 더 호불호가 덜 갈릴 뿐더러 올라가면 족발 얘기를 좀 더 하자. 지금은 일단 올라가서 또 싸울 테니까. 순대 대 순두부찌개. 약간 테마가 완전히 다른데, 순대 같은 경우는 사실 약간 장르가 다양하거든요. 순대라는 거 자체가 그냥 이렇게 보시면은 일단 단순히 순대의 종류만 따져봐도 이제 순대가 이제 안에 찹쌀 순대도 있고 뭐 병천 순대도 있고 뭐 피순대도 있고 순대의 종류만 수십 가지가 있고, 또 순대를 활용하는 장르, 순대 볶음, 뭐 순대국, 뭐 순대 뭐 이렇게 다양한 분식집 순대. 이거는 약간 국밥집 순대죠. 이건 옆에 잘 보면은 이 집은 국밥집에서 나온 순대예요. 이런 거 너무 맛있지. 자, 근데 그걸 전반적으로 감안해보면 순대 종류가 많아. 순두부찌개는 조금 무난한 편이죠. 근데 굳이 꼽자면은 나는 이거는 약간 내 입맛적인 문제예요. 내 취향의 문제인데, 나는 사실 순두부라는 요리를 별로 안 좋아해. 두부를 막 싫어하는 건 아닌데 순두부라는 식재료가 너무 밍밍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순두부를 넣은 재료들, 순두부찌개, 순두부 열라면 막 이런 요리들을 보면은 약간 지독하게 MSG나 양념 같은 걸 때려 박아가지고 어떻게든 이걸 잡으려고 하는데, 나는 그래도 순두부가 되게 밍밍하다고 생각해. 그래가지고 그렇게까지 선호하진 않아요. 막 싫어한다는 뜻은 아니야. 순두부 주면 맛있게 먹지. 근데 식당 가서 먹어도 그냥 먹고, 근데 막 찾아 먹는 그런 건 아니다. 그래서 나는 순대 줄 것 같아. 크림 스파게티 대 탕수육 찍먹. 일단 굉장한 논쟁이 될 수 있는 여지죠. 찍먹이냐 부먹이냐 막 이제 이런 거. 뭐 미리 선 한번 긋고 가자면은, 전 탕수육 같은 경우에는 탕수육을 가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찍먹이냐 부먹이냐 싸우는 것 자체를 되게 약간 멍청하게 생각해. 그냥 그딴 걸 왜 고민하고 있지, 그 시간에 먹지라는 생각이 좀 더 있어 사실. 그리고 정통파 탕수육은 이렇게 나오지 않아. 애시당초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소스랑 이건 탕수육을 애시당초 볶아서 나와야 돼. 그러니까 부먹이냐 찍먹이냐는 의미 없는 논쟁이에요 사실. 둘 다 근본 없는 거야 어떻게 보면은.
그건 알아서 먹어야 된다가 내 의견이고, 그냥 진짜 그냥 알아서 먹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굳이 싸울 필요가 없다, 이게 내 생각이야. 크림 스파게티에 대해서 뭐 여러가지 다 포함하는 거겠죠. 뭐 그냥 생크림이 들어간 거든 뭐 로제 크림이든 뭐가 됐든 다 포함해가지고 생각해봤을 때 크림 스파게티, 뭐 파스타라는 음식 자체가 현대에 와가지고서는 이제 소개팅이나 이제 데이트의 국룰 같은 음식이 됐기 때문에 다들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는 숙명을 가지고 있지만, 저는 파스타에 대한 내 평가는 크림 스파게티 솔직히 너무 느끼해요. 이건 내 생각일 수도 있는데 생크림을 들이분단 말이야. 님들 이거 요리하는 거 한번 본 적 있으세요? 파스타 생크림 파스타 한번 요리해 본 적 있는 사람들 알 텐데, 이거 무슨 우유랑 생크림을 면수보다 더 많이 때려 박아요. 그냥 진짜 느끼해 이거. 그래가지고 나는 크림 스파게티를 그렇게까지 좋아하진 않는 편. 탕수육 일단 올려보낼게요. 레미짱 80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대게찜 vs 도너츠. 둘 다 좋은데? 저 게 되게 좋아해요. 아까 게장 얘기하면서도 게장 되게 좋게 얘기했는데, 게를 엄청 좋아하는데. 근데 잠시만, 이거 약간 이거는 내가 재벌이 아니에요, 님들. 혹시라도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나는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야.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한테 있어서는 음식을 평가할 때 가성비도 고민하는 편이에요. 약간 외식 메뉴 관리 이런 것도 이제 건드리는 편이야, 나는 이제. 근데 대게찜 같은 경우에는 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되는데, 갑각류 전체를 포함해서 게라는 식품은 가성비가 쓰레기인 음식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램당, 무게당 단위 가성비가 쓰레기야, 1번, 첫째로. 둘째, 이제 막상 이제 그 무게 단위도 가성비가 쓰레기인데 먹을 때도 가성비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왜냐면은 반 이상은 껍데기고, 이 대게찜이라는 거 지금 보시면 엄청 한 그릇 푸짐해 보이지? 이거 먹으면은 뜯으면은 막상 먹을 살 거의 없어요. 막상 진짜 쪽쪽 빨아먹어가지고 겨우겨우 뜯어가지고 먹어도 진짜 이거를 다 뜯어가지고 한 그릇에 모은다? 이 앞에 그냥 반찬 잔반용 더는 용도로 이제 너는 밑반찬 그릇에다가 다 채우지도 못해요. 이 커다란 그릇에 있는 거 전체를 다 뜯어봐도. 그러니까 이 갑각류가 자체가 기본적으로 가성비가 너무 안 좋고, 특히 대게찜은 더더욱 약간 그런 걸 느껴요. 먹기 뒤지게 힘든 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대게찜 같은 경우는 대게, 랍스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뜯어가지고 먹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가위, 칼 혹은 그 집게 같은 게 있어. 살짝 넣어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그런 약간 길쭉한 뭔가가 있는데, 그걸 요 안에 틈에 넣어가지고 이걸 벌려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거든. 근데 그렇게 해서 뜯는 귀찮음까지 있어요. 차라리 대게찜이 아니라 게장이면 그냥 쪽쪽 빨아먹으면 다 먹을 수 있는데 말이야. 그걸 생각해봐서 나는 대게찜이 누가 사주면 무조건 먹지. 누가 사주면은 형님 감사합니다 하고 절하면서 먹죠. 근데 내가 사 먹을 음식은 아니라고 생각해. 그래서 약간 아쉽지 않나. 도넛 올려보낼게요. 둘 다 좀 센데? 라면 플러스 김치랑 피자. 엄청 세다. 엄청 센데? 후자부터 얘기할게요. 일단 난 피자를 싫어하지 않아. 피자를 싫어하지 않은데, 피자는 단점이 너무 많은 음식이에요. 피자의 단점 1번, 가성비가 생각보다 구리다. 피자스쿨 같은 저가형 브랜드를 제외한 피자는 가성비가 너무 구리죠, 솔직히 말해서. 둘째로 이제 너무 무거운 음식이라는 거. 함부로 먹기 좀 무거워요. 되게 무겁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무겁다는 게 그 무게가 많이 나간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음식 자체가 헤비해 되게. 그 헤비함이 좀 확실히 거북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런 측면이 있어. 물릴 수 있죠. 그러니까 피자는 물릴 수 있어. 근데 라면이 물리는 거 나는 아직까지 겪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라면도 많이 먹으면 물리겠죠 라고 말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나는 라면을 진짜 뒤지게 많이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기억하기로 내가 수험생이었을 때 거의 1년 중에 절반 이상을 라면을 먹은 것 같아요. 편의점 도시락 아니면 라면을 먹었던 것 같아. 수능 준비할 때. 또 그 외에도 그냥 평소에도 라면을 오지게 많이 먹어요. 전 감량 들어갈 때도 컵누들 사다가 라면 먹어요. 그러니까 라면을 엄청 좋아하는데 라면에 한 번도 물린 적이 없어. 그냥 평소에도 라면을 자주 먹고, 학식으로 라면을 먹은 적도 있고, 술 먹고 해장으로 라면을 먹기도 하고, 그냥 오지게 먹는데 아직도 물려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물론 단점도 있지만 나중에 올라가서 얘기해볼게요. 나중에 올라가서 얘기해보자. 김밥 대 소갈비. 김밥 굉장히 이제 서민적이고 또 이제 훌륭한
김밥도 내가 저 수험생 때 라면이랑 같이 김밥 전국이라든지 막 이런 데 가가지고 많이 챙겨 먹은 음식인데 참 훌륭한 음식인 거 인정하는데 근데 옆에 소갈비가 옆에 소갈비가 이러고 있는 건 좀 너무하지 않나. 좀 그 김밥 대 소갈비면은 이거는 뭐 김밥 엄마도 이제 소갈비 고를 것 같은데 이건 좀 너무하지 않아요? 맞짱을 뜨는데 여기는 어디 막 동네 체육관에서 나오는데 이쪽은 막 몇 억 단위 코치신이 나온 느낌이야. 너무 세. 소갈비 김밥을 먹으면 되지 않을까? 저분 서울대 재학 중일 수도 있겠네요. 굉장히 강한데. 하지만 좀 반칙이긴 한데 무슨 김밥이라고 딱 명칭을 해줬으면 더 매력적이었을 텐데 그냥 깡으로 김밥이라고 딱 해놓은 거. 그리고 이 짤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아. 솔직히 말해서 훨씬 더 맛있는 짤들이 있을 텐데. 장어 김밥이 뭐야? 그냥 장어를 먹어. 왜? 나 장어 엄청 좋아하고 김밥도 좋아하는데 장어 김밥을 먹으면은 그럼 김이랑 밥맛에 장어 맛이 다 가려질 것 같다. 안 먹을 것 같아요 나는. 마카롱 대 타코야끼. 이거 쉽지 않다. 위험하다. 이거 마카롱 함부로 굴렀다가 바로 그냥 언니야 소리 들을 수 있어 나왔네요. 나도 바로 이제 쉽지 않아요. 마카롱을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마카롱 되게 좋아해요. 마카롱 되게 좋아하는 편이야. 그러니까 나는 디저트를 좀 찾아 먹는 편이기도 하고 디저트 연구를 막 분석 같은 걸 막 해본 적도 있고 하니까 마카롱 좋죠. 짤은 뚱카롱이네. 근데 짤이 뚱카롱이라서 탈락. 난 뚱카롱은 좀 불호야. 뚱카롱은 이 마카롱의 맛을 전혀 느낄 수 없어요. 그냥 크림 맛밖에 없어. 이건 솔직히 말해서. 그래가지고 마카롱은 좋아하지만 난 뚱카롱은 난 불호야. 그래서 탈락시킬게요. 생크림 케이크 대 수육. 생크림 케이크 좋은 디저트죠. 좋은 디저트인데 이거 님들 이거 약간 꿀팁 하나 줄까? 이 생크림 케이크를 보통 드실 때 우유에 드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거고 우유가 아니면은 또 이제 커피랑 드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우유 아메리카노 이 둘 중 하나만 생각하죠. 근데 짤은 치즈 케이크 같은데 이거 생크림 케이크 맞아? 크림인가 이거? 뭔가 생크림은 좀 더 약간 위에 이렇게 좀 두둑히 발라야 되는데 아무튼간에 생크림 케이크를 더 맛있게 먹는 팁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진짜 야 이거 그냥 들으면은 뭔 개소리야 싶겠지만 생크림 케이크와 맥주가 잘 어울립니다. 뭔 개소리냐 싶죠 지금. 근데 진짜로 잘 어울려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생크림 같은 이 크리미한 느낌의 이 느글거림이 있는데 그걸 맥주가 잡아줘요. 진짜임. 한 입 먹고 맥주 마시면은 맞아 떨어져요. 라거든 에일이든 상관없어. 아무 맥주나 상관없고 그냥 시원한 맥주면 돼요. 이게 진짜 듣기만 하면 반신반의하는데 한번 그렇게 마셔보세요. 진짜 어울려요. 예를 들어서 탄산물이랑도 느낌이 전혀 달라 또. 먹어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크림과 맥주가 어울려요. 안주로서 그래서 나쁘지 않습니다. 언젠가 한번 나중에 안주로 먹을 게 없다 싶을 때 한번 생크림 케이크 사서 맥주랑 한번 드셔보세요. 궁금하면. 이건 진짜야. 내가 보증함. 어울려요. 생각보다. 수육. 근데 수육이 너무 세요. 수육 나중에 올리고 수육 얘기는 나중에 하자. 삼계탕 vs 샤브샤브. 둘 다 맛있죠. 삼계탕도 맛있고 샤브샤브도 맛있죠. 근데 샤브샤브 같은 경우에는 아니야. 샤브샤브 얘기보다 삼계탕 얘기를 조금만 할게요. 네. 삼계탕이라는 음식이 살짝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있다면은 내 생각인데 이제 닭 백숙 삼계탕 같이 이제 닭을 이제 물에 푹 삶는 그거 있잖아. 푹 삶으면은 나는 그 식감이 생각보다 약간 좀 맛이 없어진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닭이 약간 더 퍽퍽해지게 만드는 조리법이야. 그게 이 삶는 방법 자체가. 그러니까 싼 닭이나 큰 닭 같은 거를 영양분 제대로 공급을 크게 섭취를 한다는 거. 그거 자체가 좋은 부분이기도 해요. 삼계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고열량을 아주 효율 좋게 섭취하는 음식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영양가 있는 음식이죠. 근데 닭 자체의 맛만 따져봐. 삼계탕에 들어간 닭 자체의 맛만 따져보면은 조금 아쉬워요. 나는 이게 이 씹는 맛을 별로 안 좋아해. 그러니까 삼계탕 특유의 그 약간 퍽퍽한 느낌을 별로 안 좋아해. 나는 그게 좀 아쉬워요. 막 싫어하는 건 아니야. 삼계탕도 또 먹으면 또 맛있게 먹어. 근데 살짝 아쉬워. 국밥류 중에서 티어를 매기자면 삼계탕은 최하위 티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건 내 좀 주관적인 얘기예요. 샤브샤브는 올렸다가 나중에 얘기하자. 패자 얘기만 하게 되네. 아까 탕수육 찍먹 있었는데 탕수육 부먹도 있네요. 부어 먹냐 찍어 먹냐 뭐 상관없는데
과일 빙수? 과일 빙수라면 저는 참고로 빙수를 엄청 좋아합니다. 저는 빙수를 되게 좋아해요. 나를 아는 사람들은 아는데 내가 빙수를 오지게 많이 먹거든요. 거의 설빙 매니아 수준으로 빙수를 많이 먹어가지고. 그래서 나 생일 기프티콘으로 매년마다 생일 때마다 설빙 기프티콘만 10개씩 받음 진짜. 나 그래서 그러면은 한 3달 동안 주에 3번씩 설빙을 먹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빙수를 내가 엄청 좋아하는 편인데 지금 이 짤에 있는 빙수, 움짤에 있는 빙수는 솔직히 별로 안 끌려요. 이게 뭐냐 싶어. 언뜻 보기엔 이 통조림과 시리얼 같은 걸 넣은 옛날 스타일 빙수 같아 보이는데 또 약간 또 미묘하게 또 그러기엔 또 부족해. 뭔가 옛날 스타일 빙수를 구현하려면은 더 필요한 요소들이 몇 개가 더 있거든. 그것들이 안 보여. 그래서 이 빙수는 살짝 짤이 부족하다고 생각해. 더 맛있어 보이는 짤을 가져왔으면 나는 과일 빙수를 골랐을 텐데. 난 빙수를 엄청 좋아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탕수육 부먹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내년부터는 빙수 쿠폰 보냄. 그러지 마십시오. 저 친구 제가 봤을 때 제롬씨 지금 블루아카이브 방송한다는 소식에 헐레벌떡 뛰어왔는데 어림도 없이 바로 방송 취소해가지고 지금 온 김에 이상형 월드컵 보고 있나 본데. 어제 트위치 팔로우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알림이 못 떠가지고 제가 못 봤네요. 네. 랍스타 vs 카레 돈가스. 랍스타 맛있지? 갑각류 난 갑각류 좋아해요. 나는 갑각류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갑각류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랍스타에 대해서 이거는 조금 세게 말하는 걸 수도 있는데 조금 거품이 있다고 생각해. 국내에 있는 거품기 있는 요리들이 몇 개가 있어요. 파스타, 랍스타, 그리고 소고기류들. 이런 류의 음식들은 지나친 가격 거품이 좀 껴있어. 절대로 랍스타의 이 가격대가 이 정도 가격대일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실제로 생산량, 그러니까 포획량이든 간에, 또 이제 유통가든 간에, 그걸 가만히 보면은 랍스타가 이 가격일 이유가 없는데, 너무 말도 안 되는 거품이 끼어있고, 또 요리의 고급의 정도에 대해서도 거품이 있어. 그러니까 인식적 거품도 있어. 그냥 가격적인 거품 얘기도 했고, 인식적인 거품 얘기도 있어요. 인식적인 거품이란 건 뭔 소리냐면은, 과연 랍스터가 그 정도 고급 요리인가? 랍스터가 고급 요리일 수는 있죠, 국내에서. 근데 그 정도 고급 요리는 아니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난 절대로 랍스터가 약간 딱 깔끔한, 그래 윗골 음식이라는 테마라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생각한 음식 기준으로 봤을 때 살짝 점수가 깎일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이 많이 아쉽습니다. 꼼장어 vs 추어탕. 둘 다 약간 호불호 갈릴 수 있는 요리들인데 나는 둘 다 좋아하거든요. 난 둘 다 좋아하는데 굉장히 호불호 갈리는데, 꼼장어 같은 경우에는 주로 조금 내려가면은 지역 쪽에 내려가 보면은 부산에 있는 해산물 시장집 중에서 꼼장어 거리 같은 데가 하나 있어요. 꼼장어 오지게 많이 취급하는 데들이 있어요. 그쪽에 가면은 맛있는 집들이 있죠. 저는 주로 그런 데 가면은 이제 그냥 그날 밤에는 꼼장어랑 소주랑 그냥 무한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되게 맛있어. 그런 데서 먹으면은 맛있는 편이죠. 추어탕도 좋지. 추어탕도 시원하고 맛있죠. 둘 다 호불호 갈리면서 또 맛있게 잘 먹는 그런 음식들이야. 숯불에다 굽냐 호일에다 굽냐, 이거는 상당한 취향의 문제인 게, 이거는 여러분 꼼장어가 아니라 닭갈비를 얘기하든 그냥 장어를 얘기하든 다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는 문제야. 어디에 굽는 게 맞냐, 딱 각자의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굳이 꼽자면은 이게 여러분들 그냥 식사류로 먹자면 또이또이 할 수 있어. 그냥 식사 한 끼를 먹는다 치면은. 근데 이게 술집에서 이제 아는 사람들이랑 같이 소주 한 잔 까면서 꼼장어를 안주로서 먹는 날이라고 하면은 지금 이 호일에서 굽는 이게 진짜로 그 분위기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해. 약간 포장마차는 아닌데 포장마차 같은 술집들이 있거든요. 그죠? 부산 좀 시내 쪽에 가면은 그쪽 정확히 어디 쪽에 있지 그 꼼장어 거리가? 약간 해운대랑 저 시장 쪽 근처인가? 그 근처쯤에 있어요. 그 분위기가 있어. 그 분위기에서는 이 호일이 정답이야. 맛 때문이 아니라 이 테마를 위해서 난 꼼장어를 고르겠습니다. 게장 플러스 밥 대 크레페. 이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게장 플러스 밥 미치거든요, 진짜. 나 그냥 간장게장을 짜먹는 것도 맛있지만 이게 비벼다가 여러분들 이 게장 등딱지에다가 밥 비빈 다음에 참기름 같은 거 붓고 이제 하면은 진짜 너무 맛있거든. 제가 엄청 좋아해요, 게장 플러스 밥. 근데 크레페도 사실 좋아합니다.
국내에서는 그렇게 막 먹는 편 아니고, 국내에서는 포장마차 크레페 하는 집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많이 없고, 주로 어디 가면 먹냐면은, 내가 일본 여행 가면은, 일본 여행 가면은 거의 맨날 여고생 빙의해가지고서는 길거리에서 크레페 하나씩 뜯어먹고 있거든. 개웃긴 게, 3박 4일을 여행 가면은 3박 4일 내내 길거리에서 크레페 뜯어먹고 있어, 항상. 그러니까 되게 좋아하는 음식이야, 내가. 약간, 약간,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게 원초적인 맛이 있어. 아는 맛이야. 아는 맛이거든. 그냥 이 밀가루 맛, 이 크림, 생크림 맛, 과일 맛, 시럽 맛, 누텔라 맛, 그냥 아는 맛인데 그게 맛있는 거야. 참 매력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크레페를 먹을 일이 한국에서 국내에서 거의 없어요. 제가 알기로 크레페 좀 취급하는 데들 동대문 동대역 남대문 근처에 있는 그쪽 동대문 근처에 있는 유명한 집이 하나 있고, 출구 근처에 또 동작 쪽 흑석 동작 쪽 근처에 있는 또 크레페 집이 있고, 서울에 거의 없어 크레페 집들이. 좀 지방에 내려가면은 또 내가 아는 데는 또 평택에 또 그런 집이 하나 있고. 그러니까 보면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마다 손에 꼽죠. 그러니까 손에 꼽는다는 것 자체가 크레페를 취급한 데가 국내에 거의 없다는 게 너무 아쉬운 문제예요. 굉장히 믿고를 음식일 수는 있지만 지금 당장 먹을 수 있는 데가 거의 없지 않나. 그게 너무 아쉬워요. 그리고 크레페 같은 경우에는 또 이거는 그쵸, 이거는 또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좀 이게 디저트 느낌의 일식 크레페가 또 있고, 좀 유럽식, 사실 어떻게 보면 근본에 가까운 본토 유럽식 크레페가 있잖아. 유럽 가서 크레페 먹으면 또 맛이 또 달라. 우리가 아는 그 기성품들이 덜 들어간 맛이어가지고 이게 아닌데 싶은 느낌도 있어요.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해요. 크레페 진짜 좋아하는데 게장 플러스 밥 올릴게. 이거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아가지고 아쉽다. 제육볶음 대 양념치킨. 와, 이거 우승 후보들인데? 개센데 진짜. 둘 다 환장하거든. 나 둘 다 환장하는데. 와, 진짜 개어렵다. 와, 이거 어떻게 골라야 돼? 둘 다 진짜 환장합니다. 진짜 개 좋아하는데 눈물을 머금고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은 한 가지 차별성이 생깁니다. 뭔지 알아? 가성비의 문제예요. 제육볶음 여러분들 좀 기사식당이라든지 좀 싼 데 가면 6,000원, 7,000원에 한 끼 먹을 수 있는데, 양념치킨 여러분들 1인분 먹으려면 2만원 가까이 넘게 내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한 끼 식사를 가볍게 할 수 있는데, 양념치킨은 좀 부담이 있어요. 특히 저희 같은 학생들은 이제 이거 치킨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 코스트가 커. 그러니까 맛으로 따지면 둘 다 장난 아닌 강자들이죠. 엄청난 강자인데, 식당에서 제육볶음 시키면 제육볶음 나오는 데는 거의 없어요. 보통 이런 제육볶음이 맛있는 데는 백반으로 나와, 보통. 밥이랑, 제육에 뭐, 찌개랑, 후라이랑 막 이렇게 다 나와, 보통. 그래가지고, 아직도 찾아보면은, 식당들 중에서, 내가 아는 원래 항상 5,500원이었는 데가 있었는데, 가로수길에 제가 아는 맛있는 집이 하나 있거든요. 제육볶음 잘하는 집이. 근데 그 집이 또 올라가지고 가격이 7,000원이 됐는데, 그 7,000원짜리 그 집이, 시키면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밥 나오고, 어묵볶음, 쌈, 제육볶음, 또 이제 찌개, 뭐 후라이, 계란말이 막 이렇게 한 끼를 다 먹을 수 있어요. 그거를 가격이 올라서 7,000원이야. 올라서 7,000원인데 양념치킨은 올라서 2만원이잖아, 한 끼에. 너무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해. 제육볶음 맛있는 데들 주로 제육볶음 맛있는 데를 추천드리자면은 일단 제일 큰 거는 대학가들 근처에 맛있는 데들이 많고요. 싸고 맛있는 집들은 주로 대학가들에 있고, 내가 방금 전에 말했던 그 맛있는 데는 어디냐면은 신사역이랑 압구정역 사이에, 그 사이 중간쯤에 가로수길 완전 가로수길 번화가는 아니고 약간 골목길쯤에 있는 그 제육볶음 집이 하나 있습니다. 나중에 궁금하시면 물어보시면 제가 한번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언젠가 한번 전국에 있는 내가 아는 맛집들 한번 찾아가는 컨텐츠도 유튜브로 제작할 수도 있겠다. 아무튼 제육볶음 올릴게요. 네. 낙지 탕탕이 vs 짜장면. 낙지 탕탕이도 좋아요. 낙지 탕탕이 나 좋아해. 이거 보면 살짝 올드보이가 약간 떠오를 수도 있는데, 이게 딱 참기름 바르면 딱 고소하고, 또 이제 술도 술술 넘어가고 맛있습니다. 자, 이게 유일하게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은 확실히 입에 넣었을 때 약간 달라붙는 거. 약간 그게 또 매력 있는 쫀득쫀득한 게 또 이게 낑기는 게 약간 기분 나쁠 수는 있다고 생각해. 이거보다 좀 더 다져야 탕탕이다.
그럴 수 있어. 세트로 나왔으면 압살했을 수도 있어. 아까 전에 그 꼼장어 짤 있잖아. 그 호일에 오른 꼼장어, 약간의 회, 그리고 이 낙지 탕탕이. 보통 부산 풀코스라 카면 이제 그렇게가 다 세트로 나오거든, 한 상에. 그런 번화가 있는 그런 식당에 가서 세트로다가 조지면은 다 나와. 그렇게 다 나와. 거기에다가 뭐 반찬은 약간 콘샐러드 같은 거 나오지.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소주가 진짜 무한으로 들어갑니다. 엄청 좋아하는데 낭치 탕탕이 혼자 나오면은 약간 솔프로 나오면 살짝 아쉽지 않나. 이 친구도 약간 좀 콜라보를 해야지 좀 강해. 그게 좀 아쉬워. 맛있어. 나도 좋아해. 근데 짜장면이 너무 국민 좀 식사여가지고 일단 짜장면 올릴게. 나중에 얘기하자. 짜장면. 치즈 닭갈비 vs 팥빙수. 둘 다 맛있지? 둘 다 맛있는데 잠깐만. 치즈 닭갈비 같은 경우에는 맛있어요. 치즈 닭갈비 여러분들 뭐 다 맛있지. 근데 치즈 닭갈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솔직히 그냥 치즈 닭갈비를 먹어도 맛있어. 맛있는데 닭갈비라는 이런 장르에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더 호불호를 나누라고 하면은 저는 이런 철판 닭갈비보다 춘천 쪽에 가면 이제 하는 정통 숯불 닭갈비를 더 좋아해요. 그쪽이 더 맛있는 편. 치즈 닭갈비도 맛있긴 한데 그니까 이거는 조금 내 생각인데 닭갈비가 느낌이 굳이 닭갈비로 먹느니 이렇게 철판 닭갈비로 먹느니 그냥 찜닭을 먹는 게 어떨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요리야. 그러니까 굳이 닭갈비를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은 내 생각에는 나는 철판 닭갈비를 더 선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근데 그렇다고 이걸 싫어하는 건 아니야. 또 먹긴 먹어요. 맛있게 먹어. 엄청 맛있게 먹지. 팥빙수는 창렬이다. 오히려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만일 그냥 빙수는 창렬이더라고 하면 동의할 수 있거든요. 근데 팥빙수가 창렬인가? 근데 모르겠어. 또 찾아봐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팥빙수라 하면 그 얼음 그냥 우유가 아니라 우유 빙수가 아니라 얼음 간 거에 약간 그 하얀 통조림 떡이랑 통조림 캔에 들어간 것들이랑 시리얼에 통조림 캔 팥 이거 들어간 거 있잖아. 막 3,000원 하는 팥빙수. 제과점에 가면 파는 것들 아직 있지 않나? 아직 찾아보면 있을 것 같은데. 왜? 저 지방에서 그런 거 아직 하는 데들 봤어요. 3,500원짜리 팥빙수. 아직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러니까 빙수의 가성비가 점점 창렬이 되고 있다. 팩트가 될 수 있는데 아직 전통 근본 팥빙수는 나는 가격이 그렇게까지 창렬은 아니라고 생각해. 내가 아까 전에 과일 빙수 떨어뜨린 게 내 빙수 러버로서 조금 이게 좀 죄책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팥빙수 올려보내겠습니다 이번엔. 핫도그 vs 육회. 자 일단 핫도그 얘기해볼게요. 핫도그 같은 경우에는 원래 미국에서도 사랑받는 간식이었는데 한국에 와서 약간 창조적 진화를 한 케이스죠. 여러분들이 이게 한국에서 파는 이런 다양한 핫도그 종류들 있잖아. 이게 다 약간 한국형 진화야. 감자가 붙은 이런 스타일의 핫도그라든지 설탕이 이렇게 버무린 거라든지 전부 다 한국 스타일입니다 여러분들. 명랑 핫도그 굉장히 핫하죠. 제가 아는 제 옛날 친구 중에서 한 명이 미국에 유학을 갔다가 성인이 돼서 이제 한국에 잠깐 돌아온 적이 있어. 돌아와서 걔가 내가 걔한테 한국 음식 뭐 먹어보고 싶냐 오랜만에 왔는데 하니까 명랑 핫도그를 먹어보고 싶대. 미국에서도 입소문이 퍼진대. 그래서 그때 그냥 이마를 탁 짚고서는 그냥 국뽕 리액션에 딱 했었거든요. 와 K 핫도그의 본토인 미국에도 입소문이 퍼져 약간 막 이랬었는데 그래가지고 한국 핫도그에는 이 위상은 굉장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외국으로 역수출까지 성공했습니다. 여러분들 믿기지 않겠지만 미국에서 K 핫도그를 판매합니다. 그 정도로 핫도그의 위상은 굉장하고 또 남녀노소 호불호 없이 다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생각해. 다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하지만 문제. 제가 육회를 뒤지게 좋아합니다. 내가 육회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육회 올려보낼 거임. 야, 장어 vs 돼지국밥은 반칙인데? 이거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를 둘을 올려놨는데? 야, 이거는 좀 안 돼요. 이건 이러면 안 돼. 이건 진짜 안 돼. 뭉티기 고기는 대구에서 팔죠. 네, 먹어봤죠. 와, 근데 이거 진짜 에바야. 왜 에바냐면은 저는 여러분 저의 돼지국밥에 대한 거는 일종의 하나의 종교야. 일종의 나한테 있어서는. 나한테 돼지국밥은 좋아한다 수준이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나한테는 이
GB 수치가 있어요. 이게 GB를 이 일정 양을 섭취하지 않으면은 이 GB 수치가 떨어져가지고서는 약간 힘에 빠져. 그 정도 수준이야. 진짜 환장하거든요. 이거 약간 광기 썰로 들릴 수 있는데, 제가 부산에 안 살거든요. 부산에 안 사는데 평균적으로 20대 때 평균적으로 1년에 4번에서 5번 이상 1년에 항상 부산에 갔어요. 왜 그러냐면은 주말에 갑자기 혈중 DB 농도가 떨어지면은 크르륵 돼지국밥 먹고 싶다 하면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터미널 가서 버스 타고, 새벽에 일어나서 버스 타고 자고 눈 떠가지고 점심에 부산 도착해서 돼지국밥을 먹고 주말 끝나면 돌아오고 그랬어요. 진짜 항상 그래왔어요. 이거 뭔 미친 개소리야 싶겠지만 나 아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이거 진짜예요. 나 항상 그래왔어. 그래서 나 아는 사람들이 주말에 연락해서 야 어디냐 하니까 나 부산 하면서 혼자 가서 부산에 묵고만 그랬어. 그만큼 좋아요. 국밥 얘기 조금 이따가 할게. 어차피 좀 스포긴 한데 올라갈 테니까. 근데 장어를 엄청 좋아합니다. 제가 생선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생선이 뭐냐, 탑3 꼽으면은 고등어, 참치, 장어 이렇게 3개야. 게 중에서도 이렇게 양념을 바른 장어는, 이렇게 불에 구운 장어는 거의 약간 이거 못 막습니다 수준이야. 폭력적인 맛이야. 진짜 미친 맛이에요. 장어는 너무 맛있어. 가격을 제외하면은 그야말로 결함이 없을 정도로 맛있다고 생각해. 어떻게 먹어도 맛있어. 이렇게 일본식으로 이렇게 양념 이렇게 얹어가지고선 이렇게 찌개로 해가지고 먹어도 맛있고, 또 이제 이거를 저쪽 조금 지방 내려가면은 여러분들 좀 숯불에다가 굽는 또 장어 요리도 있거든요. 소금 해가지고 소금 뿌린 장어 숯불구이, 그것도 끝내주게 맛있어요. 둘 다 환장해. 둘 다 너무 좋아해. 장어 덮밥도 좋아하고 장어 초밥도 좋아하고 그냥 장어 생으로 사다가 먹어도 좋아해요. 어떻게 먹어도 좋아해. 나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생선 요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데 진짜 눈물을 머금고, 내 국밥에 대한 것 일종의 종교적인 거기 때문에 돼지국밥 올려보내겠습니다. 돼지국밥 얘기 좀 이따 더 할게. 불고기 vs 통닭구이. 통닭구이 먼저 얘기를 하자면은, 이런 통닭구이 약간 전기구이 통닭구이란 말이야. 이게 가루씨, 야 어디 비싸 유유유. 어디 가루씨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 선우래님 5,000원 감사합니다. 요새 국밥도 비싸. 서울에서는 국밥이 비싸요. 서울에서 아직도 국밥이 비싸. 야 지금 저 불경한 것들이 지금 뭐 가루씨님이 니네 친구냐? 통닭구이 얘기를 하자면은, 이 트럭에서 요새는 사실 저런 트럭도 안 보이죠? 나 어릴 때만 해도 저런 트럭 되게 많았거든요. 약간 밤에 이제 길 가다 보면 이제 트럭에서 이제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고, 통닭구이가. 그런 전기구이 통닭구이 집 되게 많은데, 요새는 약간 이런 류의 요리를 먹을 수 있는 게 코스트코 가면 살 수 있는 거랑, 또 이제 약간 이런 것들, 이런 거 취급하는 데들이 있잖아.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런 류의 통닭구이 같은 경우에는 좀 퍽퍽해. 그러니까 바깥쪽은 좀 촉촉한 느낌이 있는데 바깥쪽은 엄청 짠 껍질이 있고 안쪽은 엄청 퍽퍽한 느낌이 있어.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은 삼계탕을 먹는 느낌이 있어. 삼계탕의 단점을 모아놓은 느낌? 그게 좀 아쉬워. 그러니까 바깥쪽은 맛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딱 바깥쪽 껍데기 쪽만 이렇게 발라가지고 이 껍데기랑 그 양념이랑 이제 고기랑 살짝 먹으면 그 앞부분까지는 엄청 맛있거든요. 근데 그 내부를 먹는 순간 엄청 약간 먹기가 좀 약간 힘들다. 먹기 지겹다 느낌이 좀 나는 그런 게 있어. 먹기 힘든 요리야. 통닭구이 약간 불호 그런 부분에서. 불고기 얘기는 이따 올리자. 치즈볼 vs 짬뽕. 치즈볼이 일단 헬창들의 적이죠. 지나친 이 튀긴 치즈, 약간 미친 칼로리를 자랑하는 음식이기도 한데 이건 왜 음짤이 안 나오냐. 근데 치즈볼도 좋아하는 사람들 많죠. 치킨 시키면 치즈볼 무조건 시키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아니거든. 저는 치즈볼을 제 돈으로 직접 돈 주고 사 먹는 적은 거의 없고요. 치킨 기프티콘 선물 받았을 때 거기에 세트에 약간 치즈볼이 포함된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럴 때 치즈볼을 먹는 편인데, 말고는 잘 안 먹는 편이죠. 짬뽕. 그에 비해서 짬뽕은 약간 마찬가지로 국민 음식이란 말이야. 지금 보시면은 지금 올라오고 있는 중화 요리들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 짜장, 짬뽕, 탕수육, 이 짜짬탕, 이게 약간 중국집의 삼두정치와도 같은 이 굉장한 무지막지한 삼위일체 중국 요리들은 올려보낼 수밖에 없긴 해요. 너무 무서운 절대 강자들이야. 올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곱창대 부대찌개. 와 미쳤다. 와 진짜 둘 다 개 좋아하는데. 와 이거 어떡하냐. 와 이거 너무 좋아하는데. 와 진짜 환장하는데.
곱창을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나 곱창집 가면은 막 먹는데, 근데 또 여기서 하나 솔직하게 말하자면은 평생 곱창집에 가서 배불리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곱창의 치명적인 결함이 가격이 뒤지게 비싸요. 나 곱창집에 가서 곱창을 배불리 먹은 적이 진짜 한 번도 없는 것 같아. 누가 사주지 않은 이상, 누가 사줘도 죄책감 때문에 많이 못 먹고, 내가 내 돈 주고 아는 동생한테 막 밥 사준다 해서 곱창 먹고 싶어 해서 곱창 사주면은 절대 배불리 못 먹어. 그냥 볶음밥으로 배 채우는 느낌이 있어. 너무 맛있는데 곱창도 맛있고 막창도 맛있고 양도 맛있어. 나 양도 너무 좋아하거든요. 양볶음밥. 양볶음밥 너무 좋아하는데, 근데 가성비가 너무 쓰레기야, 솔직히 말해서. 막창집 중에서 아까 제육집 추천해준 것처럼 좀 가성비 좋은 막창집 하나만 추천해주자면은, 가게 이름은 말 안 해주겠는데 저기 광주에 내려가시면은 전라도 쪽에 전남대 앞에 유명한 막창집이 하나 있습니다. 한때는 코로나 전에는 웨이팅도 있었어. 그 집이 엄청 맛있어요. 개인적으로 약간 맛은 사실 초 1티어까지는 아닌데 가성비가 좋아. 전남대 앞에 있는 막창집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 그 집 맛있어. 광주 내려가면 자주 먹는 집인데, 막창이랑 곱창이랑 차이가 뭐예요? 부위의 차이야. 그러니까 고비라는 것 자체가 이 내장 요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를 돼지 이 몸뚱아리 지도 켜놓고서는 부위로 설명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부위가 다른 겁니다. 양이라고 하는 거는 위쪽이, 그러니까 그 곱창집의 메뉴판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른 부위예요. 간단하게 말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성비 측면 때문에 눈물을 먹은 거 일단 부대찌개 올리겠습니다. 곱창 뒤지게 좋아하는데. 햄버거 vs 호떡. 이거 무슨 햄버거야? 무슨 등갈비가 올라가 햄버거에? 이거 무슨 듣도 보도 못한 햄버거가 있냐 여기는. 호떡 좋지. 겨울철 되면 호떡 무조건 먹죠. 호떡 같은 경우에는 참 맛있죠. 호떡이 약간 종류가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내 취향인데 약간 정통 중국식 호떡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호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오랑캐를 말하는 거거든요. 사실 병자 호라 할 때 그 호거든. 이게 중국 간식인데 엄밀히 말하면은. 근데 그 정통 중국식 호떡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껍데기에 맛이 있는 공갈빵이라고 부르죠. 우리 옛날 말로는 공갈빵이야. 그러니까 바삭바삭한 식감에 약간 텅텅 안에 비어있는, 또 안에 설탕 칠이 되어있는 그런 맛이 정통인데, 사실 저는 그런 류의 호떡보다는 내가 더 좋아하는 스타일의 호떡은 뭐냐면은 쫄깃쫄깃한 식감 있는 호떡, 약간 이렇게 밀가루가 이렇게 쫀득하게 느껴지는 그런 맛의 호떡을 더 좋아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더 먹기 좋아. 그런 식감을 더 좋아하는 편이야. 요새는 호떡도 종류가 엄청 많죠. 뭐 흑당 호떡, 오레오 호떡, 온갖 종류의 호떡 다 봤는데, 호떡은 무난하고 맛있어요. 되게 나도 좋아하는 음식이야. 나도 선호하지만 그래도 햄버거 올려보낼게. 어쩔 수 없어. 오므라이스 vs 된장찌개. 오므라이스 얘기를 먼저 해보자면은, 오므라이스를 저는 밖에서 돈 주고 사 먹은 적이 없어. 오므라이스를 싫어한다는 뜻이 아니야. 맛있지? 볶음밥도 맛있고 계란도 맛있는데, 근데 오므라이스를 밖에서 돈 주고 사 먹는 순간 뒤지게 아까운 느낌이 있어요. 아니 이거 그냥 계란 얹은 볶음밥인데 이걸 굳이 이거를 밖에서 먹어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이 조금 있어요. 돈 주고 사 먹긴 아까워. 굳이 차이가 있다면은 이런 것처럼 이렇게 모양을 낸 오므라이스나 아니면은 또 이제 회오리 오므라이스, 약간 이런 것들이 있죠. 제가 아는 강남 쪽인가 그 집이 어느 쪽에 있었지, 배달시켜서 먹은 적이 있는데, 땡땡 다락이라고 해가지고서는 그 오므라이스, 고급 오므라이스 집이 하나 있어요. 그 집이 오므라이스 하나에 15,000원이거든. 맛있는데 한 번 먹고 두 번 다시 시켜 먹진 않아요. 맛있는데 15,000원 주고 사 먹을 맛은 절대 아니다 이거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외식 오므라이스가 약간 그런 느낌이야. 아니 맛있는 거 아는데 굳이 이거를 돈 주고 사 먹어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이 있어. 그게 조금 아쉬워. 맞아. 오믈렛 라이스야.
일본식 장명법이긴 한데, 그니까 일본어로 오무 라이스 이렇게 된 거지. 그것도 굉장한 역사가 있는데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언제 기회가 된다면은 왜 어떻게 일본 요리들이 한국으로 그렇게 건너오게 됐는가 썰은 나중에 풀게요. 된장찌개 올리겠습니다. 파전 vs 김치찌개. 파전 얘기부터 합시다. 파전은 뭐 맛있지. 뭐 고소하고 바삭하고 뭐 맛있지. 파전의 막걸리라는 약간 좀 근본적인 좀 S급 조합 같아 보이는 느낌이 좀 있지만 저는 파전도 약간의 거품 요리라고 생각해. 그 이유가 뭐냐면은 솔직히 파전을 먹는 것 자체가 생각해보면은 단체로 술집 가가지고 먹는 케이스가 1번, 2번 대학 축제 때 대학 주점에서 먹는 케이스. 이런 케이스밖에 없어 떠올려보면. 그러니까 과연 파전이 찾아먹을 정도로 엄청나게 굉장한 요리인가가 문제가 있고, 또 이게 결국은 그냥 밀가루 기름에 튀긴 맛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저는 그러니까 파전 러버들에게 있어서는 조금 충격적인 발언일 수도 있겠지만 나는 파전이란 음식이 과연 그렇게 맛있는 음식인지 약간 잘 모르겠어. 이게 오징어가 들어간 게 너무 쫄깃하고 맛있다. 그건 해산물이 맛있는 거 아닐까? 이거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술안주는 좋을 수 있어. 술안주는 좋을 수 있는데 요리로서 그렇게 고평가할 만한 레벨인지 난 잘 모르겠다 이거야. 비 오는 날에 막걸리라는 스테레오타입이 있는데 저는 비 오는 날에 굳이 막걸리에 파전을 먹어야 될 그 이유를 잘 못 찾겠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막걸리 좋지? 파전 좋지? 근데 굳이? 정말 굳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약간 아쉬움이 있어. 파전이라는 요리에 대해서. 부침개, 파전 이런 류의 요리들을 그렇게까지 좋아하지 않아. 싫어한다는 뜻은 또 아니야. 샐러드 vs 돈코츠 라멘. 이거는 표기를 잘못하셨습니다. 이거는 샐러드가 아니라 사라다예요. 똑같은 것 같지만 엄연히 달라. 이 샐러드와 사라다는 다른 음식이야. 이건 사라다야. 이렇게 한 걸 사라다라고 하죠. 다양한 거 나오지. 난 감자 사라다를 제일 좋아하고, 주로 급식에 나온 건 약간 사과 사라다가 많이 나오는 편인데 개인적으로 사과 사라다는 그렇게까지 좋아하진 않는 편. 근데 제가 또 돈코츠 라멘 엄청 좋아합니다. 라멘 이거를 내가 싫어할 수가 없어 사실. 이거를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면은 싫어할 수가 없는 게 일단 내가 면 요리를 좋아해. 내가 누들을 좋아하고, 둘째로 이게 돼지뼈 육수예요. 이 돼지뼈 육수라는 건 내가 아까 말했잖아. 돼지국밥을 좋아한다고. 뭐 약간 앞으로 남은 거에서 더 나을 것 같지가 않으니까 미리 좀 얘기를 해주자면은, 제주도에 가면은 제주도의 명물인 고기국수가 있죠. 고기국수를 정말 기대하고 가가지고선 이제 한 젓가락 딱 먹었었거든. 나 혼자 제주 여행할 때 막 먹었는데 먹고 나서 엄청 실망했었어요. 그때 고기국수를 먹고. 내가 먹은 제주도 고기국수의 첫인상은 돈코츠 라멘 하위 호환이다. 이 생각밖에 안 들었어. 왜냐면은 돈코츠 라멘은 그 국물의 그 돼지 우린 맛이 나. 돼지 우린 맛. 그건 돼지국밥과 돈코츠 라멘의 공통점이야. 그 특유의 돼지 우린 맛이 엄청난 풍미가 장렬한다. 그렇기 때문에 돈코츠 라멘을 내가 싫어할 수가 없는 요리야. 조금만 나중에 올라가서 라멘 썰 더 풀게요. 잡채 vs 스시. 잡채 맛있죠? 잡채는 굉장히 무난한 음식이야. 잡채는 사실 그냥 반찬으로 나와도, 그러니까 절대로 불호가 갈리는 걸 난 본 적이 없어. 잡채를 맛없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나? 진짜 맛있는 K 파스타란 말이야. 잡채 맛있지. 근데 이게 불호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잡채를 내가 생각할 때는 저점이 높아. 근데 고점이 낮아. 잡채는 내가 생각할 때. 잡채가 막 이거는 그냥 괜찮이 호다인데 잡채 개씹 긋고 잡채 좀 많아. 이 정도 레벨은 절대 아니다 이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맛은 있죠. 근데 과연 잡채를 윗골 수준으로 뒤지게 맛있나? 근데 스시는 윗골이거든요. 나 스시는 환장하거든. 스시는 너무 맛있단 말이야. 그걸 생각해봤을 때 반대로 스시는 약간 저점이 낮을 수는 있어. 맛없는 데 가면 뒤지게 맛없단 말이야. 근데 스시는 고점은 엄청 높단 말이야. 스시 올려보낼게요. 토메이로 스파게티 vs 콘 치즈. 둘 다 무난하게 좋아하는 거네요. 저는 파스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나한테 내가 선호하는 파스타 얘기를 하라고 하면은, 저는 토마토 계열의 스파게티를 제일 좋아하고,
그 중에서 나는 아라비아따를 제일 좋아해요. 아라비아따라고 해서 매콤한 양념이 들어간 약간 그런 류의 스파게티를 제일 좋아하는 편이야. 나 같은 경우엔 그래. 콘치즈 같은 경우에는 약간 서비스 1티어지. 콘치즈를 돈 주고 사 먹은 적은 평생 한 번도 없거든. 근데 약간 좀 올드한 술집에 갔을 때 이게 안주로 나면 너무 기분이 좋아. 그냥 기분이 좋아. 제 친구인 이제 블루치즈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같이 술 먹으면 이제 하는 말이 있는데, 술집의 품격은 그 집의 기본 안주에서 결정나는 거다. 동의합니다. 맞는 말이야. 이 콘치즈를 깔끔하고 정갈하고 맛있게 딱 잘 내오는 술집이 있으면은 그건 이미 성공한 집이라고 생각해. 괜찮은 집이지. 뭐 굳이 평가를 또 하자면은 콘치즈에 대한 숨은 비밀. 이게 콘도 북미 쪽 음식이고 치즈도 외국 음식, 유럽 쪽 음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외국 음식 같지만 사실 콘치즈는 국산입니다. 한국에서 만들어진 음식이야. 국뽕을 약간 도입해봤을 때 이 전 세계를 놀라게 한 K 콘치즈를 감안해봤을 때 콘치즈 고르겠습니다. 골뱅이 무침 vs 브렉. 이거 선택, 진짜 얘 대결이 기가 막힌다. 무슨 야 64강인데 무슨 이렇게 맞짱을 뜨냐. 골뱅이 무침부터 얘기해봅시다. 골뱅이 너무 맛있죠, 이게. 이게 K 달팽이 요리지, 이게 진짜. 골뱅이가 이 쫀득쫀득한 식감, 거기다가 이 매콤한 소스에다가 또 이 소면까지. 지지게 맛있어요. 근데, 골뱅이의 아쉬운 점? 골뱅이 무침 너무 맛있는데, 주로 이게, 그, 호프집에 가면 먹잖아. 호프집에 가가지고 이제 골뱅이 무침 막 먹잖아. 너무 비싸요. 이게 안주로 먹기 양도 많지 않은데, 너무 비싸. 아니 솔직히 말해서 골뱅이 그냥 콘 따다가 약간 이게 요리하기가 엄청 쉽다고는 얘기 안 할게. 근데 그렇게까지 어려운 게 아니거든. 골뱅이 콘 따다가 국물 빼놓고 골뱅이랑 이 묻혀가지고 소면이랑 양념이랑 묻혀서 만드는 요리인데 이게 이렇게 비쌀 이유가 없네. 원재값이 너무 비싸단 말이야. 그래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지만 살짝 아쉽지 않나. 물에 올려보는 비빔밥 vs 두부김치. 비빔밥에 대한 이것도 비빔밥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약간 좀 신뢰될 수 있겠지만 저는 비빔밥이 여태껏 계속 논하고 있는 음식 거품론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빔밥이란 요리가 거품이 껴있어. 그 전주에 가시면은 비빔밥집이 존나게 많아요. 그 전주 쪽에 가면은 한옥마을 쪽에도 비빔밥집이 오지게 있고 또 약간 시내 쪽으로 내려가면 막 땡땡 회관 이런 집이 양산형으로 있거든. 비빔밥집이 진짜 엄청 많아. 근데 그런 데 들어가서 10,000얼마짜리 전주 정통 비빔밥 먹어보면은 그게 그냥 비빔밥이 됐든 육회 비빔밥이 됐든 딱 잘라 말할게요. 5,000원짜리 비빔밥과 15,000원짜리 비빔밥이 맛 차이가 거의 없어. 그러니까 똑같은 맛이야. 이게 저점이 높은 음식이지 결국은 그냥 밥으로 된 잡채나 다를 바가 없어요. 저점이 높은 음식이지 고점이 높은 음식이 절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고급화된 음식이 아닐 뿐더러 그리고 그냥 어디서 먹어도 또이또이한 맛이란 말이야. 비빔밥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래, 오히려 심플한 5,000원짜리가 더 맛있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 나도 그거에 동의해. 그래서 너무 거품 낀 맛이야. 이 가격이 말이 안 돼. 보면 막 비빔밥, 고급 비빔밥 10,000얼마 이렇게 파는 집들이 엄청 많은데 난 안 된다고 생각해. 좀 아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비빔밥을 떨구고 볼게요. 좀 이따 얘기하고. 제육볶음 vs 김치찌개 둘 다 시뻘겋게 펄펄 끓어오르고 있는데 둘 다 좋아합니다. 일단 둘 다 좋아한다는 건 일단 얘기를 하고 갈게. 근데 김치찌개에 대한 얘기를 좀 하자면은 김치찌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내 생각인데 집에서 해먹을 수도 있고 밖에서 먹을 때가 있잖아. 근데 김치찌개가 서비스로 나오면은 백반집에서 김치찌개가 서비스로 나온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막 이렇게 식당 같은 데서 기사 식당 같은 데서 김치찌개가 이렇게 나온다거나 이러면 되게 기분 좋은데 김치찌개를 메뉴로서 골라가지고 식사를 한 적은 없는 것 같다. 떠올려 보면은 딱히 그런 적은 없어요. 김치찌개 프랜차이즈 같은 것도 있고 그런 데서 먹어본 적 있긴 있죠. 근데 그러면 약간 좀 아쉬워. 그냥 굳이 이거를 약간 돈 주고 사 먹기 좀 아쉬워. 물론 거기도 뭐 얼큰한 국물에 뭐 고기도 듬뿍 들어있고 맛있을 수 있죠. 근데 일단 왜 그러냐면 내가 생각할 때 김치찌개는 사이드로서의 1티어인 거지. 이걸 메뉴로서 이걸 사 먹는 것 자체가 조금 아쉬움이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김치찌개 메뉴를 고르진 않아 내가. 근데 그에 비해서 제육볶음 메뉴를 많이 고르는 편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백반집에 갔다고 쳐봐.
김치찌개 하나 주세요는 잘 안 하는데 제육볶음 하나 주세요는 많이 하는 편이야. 근데 그렇다고 김치찌개를 싫어하는 뜻은 아니야. 근데 김치찌개를 메인으로서 고르진 않는다, 이 얘기인 거지. 그래가지고 제육볶음을 내보낼게요. 불고기 vs 팥빙수. 아까 양념 돼지갈비 할 때 했던 말이었는데 사실 불고기 지금 내가 아까 불고기 설명도 없이 올려보냈는데 불고기도 사실 종류가 엄청 많죠. 약간 물이 많이 수분이 함유된 불고기도 있고 바싹 구워진 이제 불고기도 있고 약간 뭉태기를 재가지고 하는 그런 불고기도 있고 불고기는 종류가 엄청 많아요. 전국적으로 불고기 종류가 엄청 많아. 근데 불고기란 요리가 지나치게 양념빨이야. 양념 원툴 고기야 그냥 너무 양념이어가지고 그게 좀 그래. 굳이 제가 추천하는 불고기집? 이거는 내가 찾아간 게 아니라 나 구독자분 중에서 누가 추천해줘가지고 찾아간 집 하나 있는데 대구 쪽에 가면은 약간 엄청 커다란 식당이 하나 있거든요. 그 엄청 커다란 식당에서 거기 메뉴가 거의 없어. 술, 불고기 딱 그게 끝일 거야. 우동 이게 다였나? 그때는 기억해. 불고기랑 우동밖에 메뉴가 없는 집인데 그 집에 가면은 10,000얼마인가 20,000얼마인가 하면은 불고기를 그냥 한 접시를 그냥 대접으로 줬는데 그 집에서 진짜 남자 둘이 가면은 그냥 불고기 한 접시 시키고 소주 그냥 무한으로 마실 수 있어요. 아주 좋습니다. 근데 그냥 깡 불고기라고 하면은 그렇게까지 그 코는 아닌 것 같아. 그냥 양념빨이라고 생각해. 썬더스톤님이 추천해줬던 것 같은데? 아니었나? 썬더스톤님이 대구에서 유명한 어디 불고기 집이라고 누구였지? 기억이 안 나. 누가 추천해줬는지. 누군가 추천해줘서 대구에서 갔던 불고기집이 있었거든. 스시 vs 육회. 날 것들의 반란이구만. 어려운데? 어려운데? 너무 어려운데? 맞다. 아니었나 보다.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었는데. 스시 vs 육회. 어렵다. 둘 다 엄청 좋아합니다. 참고로. 이거 좀 고민이 좀 많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일단 스시 같은 경우에는 스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도 스시를 굉장히 좋아하고 찾아 먹기도 하고 그냥 초밥집 다양한 데 가지. 좀 저렴한 그러니까 고급된 지금 초밥집 약간 오마카세 하는 집들에 가가지고 1년에 막 한 번씩 가가지고 먹을 때도 있고 뭐 오마카세급은 아니더라도 그냥 적당히 고급진 그런 동네 한 2-3만원 하는 초밥집도 가고 싸구려 마트 초밥도 좋아해. 심지어 그냥 초밥이란 초밥은 다 좋아해요. 그러니까 회를 좋아하거든요. 회를 좋아하는데 그냥 회도 맛있지만 초밥이라는 요리 자체가 하나의 완성도가 있어. 그러니까 이 대전이 회 vs 육회였으면 육회를 골랐을 거야. 근데 스시 이 초밥이 있으면은 초밥 vs 육회면 나는 어쩔 수 없이 초밥을 올려보낼 수밖에 없어. 육회도 진짜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냥 혼자 나온 게 아쉽지 않나 그런 것 같아. 나는 그렇게 생각해. 육회도 좋아하죠. 서울에서는 육회를 많이 취급하는 데가 근본 있는 데가 광장시장이라고 있거든요. 광장시장에 가면은 육회 집들이 엄청 많아. 거기는 다 원조래. 그냥 오지게 그냥 이제 육회 집들이 막 쌓여 있는데 거기 가면은 그냥 육회 시키고 똑같아. 그냥 육회 탕탕이 소주 이렇게 시켜서 그냥 먹을 수밖에 없어요. 무한하게 들어가죠. 육회 좋아하는데 눈물을 머금고 스시 올려보내겠습니다. 너무 강하다 대결들이. 된장찌개 vs 스테이크. 한국 대 미국이거든 이거 엄밀히 말하면은. KBS 미국인데. 스테이크는 맛있죠? 스테이크를 싫어할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나 같은 경우에는 미디엄 레어로다가 스테이크를 이제 먹는 걸 좋아하는데 좀 비싼 건 사실이지만 스테이크 맛있어요. 저는 해외에 나가서도 스테이크 집들 많이 돌아다니고 국내에서도 이제 국내 요새 스테이크 집들이 점점 들어오고 있거든. 뉴욕 3대 스테이크 중에서 두 개가 벌써 강남에 들어왔죠. 제가 기억하기로. 그래서 스테이크 집들 많이 찾아다니기도 해. 근데 좋아하는데 된장찌개는 스테이크는 내가 맛있는 좋아하는 음식 이 정도로 딱 설명이 가능한데 된장찌개는 나에게 있어서 하나의 약간 추억과 이제 약간 하나의 의미가 있어. 하나의 기호로서 작용할 수가 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저 어머니가 이제 된장찌개를 자주 해주셨고 그래서 집에서 된장찌개를 먹고 맨날 된장찌개 너무 맛있다 이런 생각을 항상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커서도 난 집에서 먹는 된장찌개가 아직도 제일 맛있어. 그래가지고
김치찌개보다 된장찌개 파야. 그래서 된장찌개가 약간 집에서 약간 가정집 된장찌개가 나에게 있어서 소울푸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봤을 때 된장찌개 올려보낼게요. 짜장면 대 탕수육. 야, 이 삼두 정치의 핵심이 둘이 충돌해버렸는데요. 탕수육 대 짜장면. 둘이 충돌해버렸는데 탕수육에 대한 얘기를 좀 하자면은, 일단 탕수육이 지나친 결함 중에 하나. 첫째, 비싸. 좀 비싸요. 일단 사실 그냥 중국집에서는 요리는 다 너무 비싸요. 사실 난 좀 그렇게 생각해. 중국집 요리값도 좀 내려야 돼. 식사값은 싼데 요리값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해. 그래서 탕수육도 마찬가지로 비싼 편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탕수육의 장점이자 단점으로 작용하는 게 바로 이 소스입니다. 이 소스가 달달하고 끈적한 게 지긴다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게 오히려 맹점으로, 이게 약간 크나큰 단점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이게 달아서 오히려 식사로서 조금 작용하는 데 있어서 불리함이 작용할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거 기름진 튀김을 달달하고 끈적한 소스에 찍어 먹는 것 자체가 좀 약간 거부감 느껴질 때 가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탕수육 소스라는 것 자체가 탕수육의 매력 포인트지만 또 이제 탕수육의 결함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해요. 수육 대 두부 플러스 김치. 아까 두부 대 김치가 너무 쉬운 상대를 만나서 쉽게 올라왔는데, 두부김치가 좋은 안주인 건 맞거든. 좋은 안주인 건 맞는데, 두부김치를 술집에서 마찬가지로 요게 기본 안주로 제공되면 환장해요.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한데 그냥 단품으로서 이걸 시킨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 내가 좋은 술집들에는 진짜로 두부김치 서비스로 잘 나와. 서비스로 잘 주는데 서비스가 아니면 안 먹어. 나는. 서비스가 아니면은 굳이 이거를 시켜 먹진 않는다 이거야. 두부도 맛있고 김치도 맛있지 않냐 하는데, 맛은 있는데 이게 돈 주고 사 먹을 맛일까 과연? 나 잘 모르겠거든요. 그냥 여러분들 그냥 편의점만 갔어. 편의점 가가지고 인스턴트 두부 팩 하나 사고 볶음김치 하나 사가지고서는 데운 다음에 얹어 먹으면 그게 두부김치야. 그 맛이에요 여러분들. 볶음김치 그냥 깨 뿌린 두부 위에 얹은 맛이야 이게. 별로 대단한 요리가 아니라고 생각해. 난 그래가지고 두부김치를 조금 저평가하지 않나 싶어. 도너츠 대 돼지갈비. 도너츠라 하면 말이죠. 지금 다시 보니까 이 짤 컵케이크 아니야? 이거 도너츠냐? 컵케이크 같은데. 도너츠도 많이 먹죠. 도너츠도 뭐 다양한 프랜차이즈 도너츠들도 있고, 또 최근 들어서는 여러분들 국내에도 도너츠가 많이 활발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좀 해외에서 이름값을 알리던 미스터 도넛, 노티드 도넛 등등의 이제 그런 네임밸류 있는 도넛집들이 슬슬 한국에 이제 기어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다양한 도넛집들을 먹을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도너츠의 결함 중에 하나는, 이게 약간 점점 좀 근본 없어지고 있어. 마치 이게 굳이 비유하자면은 도너츠를 보는 느낌이 떡볶이를 보는 그 느낌이 있다. 이게 원래는 그냥 고추장 떡볶이 하나만 있던 떡볶이가 막 온갖 거 다 나오잖아. 막 크림 어쩌고 떡볶이, 넓적 당면 떡볶이, 뭐 로제 어쩌고 떡볶이, 막 이런 온갖 종류의 떡볶이 나오는 것처럼 도너츠도 막 온갖 종류의 뇌절 도너츠가 다양하게 등장한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수많은 종류의 도너츠가 등장해도 결국 또 이제 근본 크리스피 크림 도너츠에서 오리지널 글레이즈 도넛 딱 그거 요새는 얼마 아니야. 그 대기하면 하나 주는 거 있거든요. 요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옆에서 구경하고 있으면 하나를 딱 나눠줘. 그거 갖고 온 거 딱 먹으면은 그냥 극락이야. 그거 나눠주는 게 손해가 아닌 게, 그거 한 입 먹으면 2박스 사가. 일종의 최면을 거는 도넛이나 다름없거든요. 저는 진짜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크리스피 크림 도넛 오리지널 글레이즈드의 파괴력을 따라올 수 있는 도넛이 없다고 생각해. 너무 충격적인 파괴력이 있어. 돼지갈비도 좋죠. 돼지갈비도 좋고 맛있어. 돼지갈비 맛있어. 근데 어렵긴 어렵네. 근데 내가 앞으로 올해 과연 돼지갈비를 또 먹을지 모르겠어. 어디 저녁으로 돼지갈비를 누가 먹으러 가자고 하면 먹을 것 같지만 내가 주도적으로 돼지갈비 먹으러 가자고 먹으러 갈 것 같진 않아.
근데 도너츠는 올해 제가 봤을 때 다음 달에 무조건 먹을 것 같아요. 제가 다음 달에 누구 찾아가는데 누구 찾아갈 때 도너츠 사서 갈 것 같거든. 약간 되게 사가기 좋아. 주스 박스 같은 느낌으로 도너츠 그냥 한 박스 두 박스 싸가지고 어디 찾아가면 되게 좋아. 그래서 난 도너츠는 올해 먹을 것 같아서 윗골 분야에서 이미 이겨버린 게 아닌가 싶어. 도너츠 고를게. 카레 돈가스 대 탕수육. 탕수육 그러니까 아까 부먹 찍먹 그냥 빼고 그냥 탕수육이라고 생각합시다. 나는 그 논쟁을 지금 할 생각이 없으니까 그냥 이게 탕수육이라고 생각해보고 탕수육 vs 카레 돈가스라고 생각해봅시다. 아까 카레 돈가스에 대한 얘기를 별로 안 했는데 카레 맛있죠? 돈가스 맛있죠? 카레 돈가스 맛있죠? 맛있는 음식이야. 동의해. 하지만 카레 돈가스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무슨 결함이냐 하면은 지금 보시면 느껴지거든요. 이 카레를 위에 끼얹어가지고 약간 돈가스 소스 마냥 이제 딱 돈가스를 먹으면은 눅눅해져요, 돈가스가. 튀김옷이 눅눅해져. 나는 그런 요리를 별로 안 좋아해. 그냥 돈가스를 액체화시켜서 한 요리들을 안 좋아해. 카레 돈가스가 대표적이고 또 대표적인 요리가 돈가스 나베. 돈가스 나베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난 되게 싫어해. 돈가스 나베가 그냥 약간 누렁이밥 같은 맛이야, 솔직히 말해서. 그냥 눅눅한 돈가스 그냥 그런 맛이어가지고 별로 안 좋아해. 카레 돈가스도 그 결함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눅눅한 카레 돈가스가 된다는 것 자체를 아쉬워한다고 생각해. 그래서 부먹을 할게요. 그러니까 부먹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탕수육을 고르는 거야. 탕수육을 말했지만. 비빔면 플러스 삼겹살 vs 샤브샤브. 아까 샤브샤브 얘기를 별로 안 했거든. 샤브샤브 얘기를 별로 안 했는데 샤브샤브에 대해서도 샤브샤브는 이것도 치명적인 결함. 샤브샤브 집들이 별로 없는데 가면은 존나 비싸요. 아니 너무 비싸. 샤브샤브 이거 그냥 한 그릇 얼마 되지도 않거든. 솔직히 고기 그냥 얼마 넣고 그냥 남자 둘이 가면은 한 그릇 먹으면 부족해. 근데 그거 막 2만원 3만원 한단 말이야. 너무 비싸. 샤브샤브 하는 집들, 나베 가는 집들 다 너무 비싸. 결국 마치 그 곱창 얘기한 거랑 똑같이 샤브샤브 집도 샤브샤브로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이거 다 먹은 다음에 그 국물 졸여가지고선 걷다 계란 넣고선 볶음밥 해 먹는 걸로 배 채운 느낌이야. 저쪽 강서 쪽에 가면 유명한 체인점 있잖아. 등촌에 샤브샤브 칼국수 집 있잖아. 그 집에 가서 샤브샤브 집으로 배를 채운 적이 없어요. 그냥 칼국수로 배를 채우는 거지. 그래서 가성비 측면에서 확실히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고 샤브샤브가. 그리고 물에 데친 고기라는 게 그렇게까지 매력적이진 않아. 맛은 있는데 그냥 난 직화로 굽는 쪽을 조금 더 선호한다고 생각해요. 비빔면 플러스 삼겹살 고르겠습니다. 갑자기 있었네. 야, 32강은 생각보다 스무스하게 넘어가는데 물회 대 부대찌개? 굉장히 강한데? 일단 저는 아까 전에 내가 처음 이거 월드컵 시작하면서 회 얘기할 때 이 회 종류에 따라서 초장과 했을 때 안 어울리는 것들이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물회는 절대적인 예외입니다. 물회가 여러분들 서울에 있는 집들을 먹으면은 물회가 가성비가 대부분 나빠요. 확실히 좀 아쉬워. 근데 좀 지방에 내려가서 해안가 도시들, 인천, 울산, 부산 약간 이런 해안가 도시들 잘 둘러보면은 가성비 좋은 물회집들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맛있는 물회집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면은 개해자인 게 물회 하나에 만 얼마도 안 돼. 12,000원, 13,000원 정도 내면은 그냥 반찬이랑 밑반찬이랑 밥이랑 물회랑 나중에 매운탕까지 줘요. 이 물회로 썰고 남은 이 잔반으로 매운탕 끓여주거든. 그러면은 내가 양이 엄청 많은 편인데 내가 그냥 다 먹어도 엄청 배불러. 와, 너무 든든해. 사실 가성비가 나쁘지 않은 음식이 돼요. 약간 그런 도시 가면은. 그래서 의외로 부산에 가면은 나 꼭 먹는 음식 중에 하나가 물회인 것 같아. 되게 좋아해. 그리고 이것도 약간 누렁이같이 보일 수 있는데 물회를 처음에는 그냥 딱 물회만 집어 먹어. 먹다가 나중에 조금 이제 걸쭉해졌을 때 국물이 거기다 밥을 또 말아 먹어요. 이 밥을 말아 먹는 게 맛있어요, 생각보다. 이 약간 후루룩 찹찹한 느낌이 있거든. 이 밥과 이 초장에 절인 물회 이게 같이 먹으면 파괴력이 있어요, 생각보다. 되게 맛있어. 물회는 매력 있는 음식이고, 심지어 또 그냥 이 물회 자체도 맛있지만 그 하나의 정식으로서 하나의 코스로서 나오는 그 물회 코스를 내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나는 물회를 좀 고평가해요.
그에 반면에서 부대찌개도 굉장히 파워풀하죠. 이 남자들 중에서 부대찌개 싫어하는 사람 찾기 힘들어요. 다 부대찌개는 다 환장하거든. 왜냐면은 이게 재료들이 스팸, 소세지, 라면, 이게 미친 재료들이 그냥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맛있어. 이거는 부대찌개 있으면은 좀 밥 2그릇은 그냥 5분 안에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해. 너무 맛있죠. 그래서 정말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야. 정말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둘 다 너무 강한 상대야. 근데 이 부대찌개의 아쉬운 점, 이 부대찌개 살짝 아쉽다가 뭐냐면은, 내가 생각하는 부대찌개의 마지막 최종이 딱 이 용 그림에다 눈깔 딱 하나 박는 게 뭐냐면은 베이크드 빈이거든. 이 베이크드 빈 통조림을 딱 넣으면은 그 콩을 퍼먹는 것도 맛있지만 그 콩의 엑기스가 이제 국물을 완성시켜. 그리고 그게 들어가야지 실질적으로 이 김치찌개와 완전히 차별화된 맛을 만들어. 그래서 저는 부대찌개에 딴 거 다 빠져도 베이크드 빈은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들어가는데 이게 안에 이게 보통 안에 이게 잠기거든요. 요리해보면 하는데 부대찌개 하면은 이 베이크드 빈이 안에 잠겨가지고 안 보이는 걸 수도 있어. 근데 그게 안 보이는 것 때문에 그게 없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어떤 감점 요인이야. 나는 내가 생각하는 부대찌개의 절대적인 요소는, 난 심지어 소세지가 빠지면 빠졌지 베이크드 빈은 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성격이야. 그러니까 부대찌개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건 내가 생각하기에는 스팸, 빈, 라면 이건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 그게 살짝 감점 물에 올려보낼게요. 근데 둘 다 개 좋아해. 꼼장어 대 소갈비. 나는 해산물을 좋아해가지고 사실 꼼장어가 소갈비 못지않게 좋아하거든요. 둘 다 짱 맛있지. 둘 다 짱 맛있는데 살짝 냉정하게 볼게요. 꼼장어도 해산물로서 생선으로서 맛있는 것도 맞는데 이것도 약간 그 분위기의 맛도 있다. 그 분위기에서 그 바다를 바라보면서 먹는 그 분위기에서 이 낭만 있는 포차 이런 느낌이어서 맛있는 걸 수도 있어. 그리고 꼼장어도 양념빨이 좀 강하긴 해. 양념 없는 순수한 꼼장어는 먹어본 적이 없어. 살면서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항상 꼼장어를 무슨 닭갈비 마냥 맨날 이 고추장 양념에 버무려가지고 먹어본 적밖에 없어서 순수한 꼼장어 맛이 어떤지를 아예 모르는 것 같아 나는. 맛은 있는 요리인데 얘도 살짝 그 양념빨이라는 거를 좀 의혹을 덜기 힘든 것 같아. 그리고 결국 이게 그 문제야. 지금 이렇게 우열을 가리기 힘들 때 누가 님들 그 아는 선배가 밥 사준다고 생각해봐. 야 형이 꼼장어 사줄게 밥 먹으러 가자랑 형이 소갈비 사줄게 밥 먹으러 가자 중에 어느 선배를 따라갈 거야? 난 소갈비 따라갈 것 같거든 느낌이. 그래서 소갈비 선택할게요. 굳이 꼽자면. 돼지국밥 대 순대. 순대 좋아합니다. 저 순대 좋아하는데 말했지만 돼지국밥은 하나의 종교야. 거를 수가 없어. 이거는 패배할 수밖에 없어 순대가. 뭐 가기 전에 한마디만 합시다. 가기 전에 얘기 좀만 하고 가자. 님들 가끔씩 이제 국밥을 잘 모르는, 아직 국밥의 길에 심취하지 않은 사람이 물어볼 수 있어요. 내가 맨날 부산 가서 돼지국밥 먹는 거 보고서는 그거 뭐 서울에 국밥 있는데 뭐하러 돼지국밥을 부산까지 내려가서 먹냐. 천만의 말씀. 서울에 있는 국밥집은 보통 둘 중 하나입니다. 서울에 있는 국밥이라고 표명하는 것은 첫째가 순대국밥이고요. 순대국밥은 서울 음식이에요. 기본적으로 순대국밥이고, 둘째는 수육국밥이야. 수육국밥과 돼지국밥은 다른 요리거든 기본적으로. 순대국밥이라는 요리는 일단 순대를 한 3-4피스, 순대를 이렇게 많이 넣진 않아. 또 이제 내장과 순대와 돼지 내장 그리고 약간의 고기를 넣어가지고서는 조리한 순대국밥 요리고, 수육국밥 같은 경우에는 부산의 돼지국밥과 넣는 부위 자체가 달라. 다리살의 부위가 달라요 먹어보면은. 그리고 써는 방법이 달라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순대국밥과 돼지국밥은 다른 겁니다. 이게 뭘 모르는 사람들이 순대국밥이나 돼지국밥이나 그게 그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전혀 다른 음식이에요. 이게 다르다는 게 안에 들어간 속재료가 다르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 국물이 달라요. 순대국밥의 국물 맛과 돼지국밥의 국물 맛은 전혀 다른 맛이야. 그러니까 순대를 아쉽지만 떨구겠다는 얘기입니다. 햄버거 대 돈코츠 라멘. 둘 다 좋아하는 거야. 둘 다 내가 왜 좋아하냐면은 찾아가서 먹는 요리들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둘 다 조사를 많이 하거든 내가. 햄버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햄버거 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프랜차이즈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프랜차이즈도 많죠. 근데 그 수제 버거라는 타이틀을 달고 장사하는 집이 전국에 엄청 많다 사실. 그러니까 전국에 어딜 가도 그 지역마다 로컬 수제 버거 집이 하나씩 있어요. 저는 국내 여행을 돌아다닐 때 그것들을 하나씩 찾아보곤 했어. 그 정도로 햄버거를 좋아해. 예를 들어서 뭐 인천의 유명한 수제버거집, 천안의 유명한 수제버거집, 부산의 유명한 수제버거집 뭐 다 돌아다녀봤어. 진짜 전국에 있는 수제버거집들 중에서 내가 반 이상은 가봤다고 자부할 수 있어요. 진짜 많이 찾아다녔거든요, 수제버거들. 그렇기 때문에 수제버거 고평가하죠. 햄버거 맛이. 그리고 또 프랜차이즈로 해도 항상 무조건 평타는 치잖아, 햄버거라는 게. 좋아하는 편이야. 하지만 돈코츠 라면과 비교해봅시다. 저긴 뜨끈하고 얼큰한 국물이 있어. 이게 심각한 문제야. 그냥 면발과 햄버거만 비교해보면 비빌 수 있겠지만 국물이 첨가된 순간 이미 게임이 쎄돼버렸다고 생각해요. 이 돼지뼈로 우린 육수가 들어간 라면? 너무 강력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햄버거도 나는 햄버거도 엄청나게 열정을 가지고 또 많이 찾아다니는 편이에요. 내 햄버거 얼마나 좋아하냐면 나 저번 달에 함부르크 가가지고 정통 햄버거도 먹고 왔어. 함부르크에서. 그거 얘기 유튜브에 한번 올릴까요? 함부르크 햄버거 얘기. 나 햄버거 좋아해. 근데 라면 올려보낼게요. 라면 플러스 키치. 라면 했더니 라면이 나오네. 타코야키. 타코야키 좋지. 타코야키도 이 타코야키가 여러분들 자주 먹는 음식은 아닌데 가끔 먹으면 진짜 맛있다. 이런 류의 요리들이 가끔 먹으면 맛있어. 이게 포장마차가 발견되는 것 자체가 흔치 않고 가끔 배달로 시킬 때도 있거든요. 배달로 타코야키 배달한 데들이 있어. 그런 데들에서 먹으면은 오랜만에 먹으면은 이거 되게 맛있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맛있는 요리야. 타코야키도 좋아합니다. 라면은 나에게 있어서 소울푸드 중에 하나일 뿐더러 너무 맛있지 않아, 라면? 아니 난 라면에 그냥 라면을 좋아하기도 하는데 또 라면의 매력 중에 하나가 저는 라면 끓일 때 주로 물을 조금 넣고 끓이는 걸 덜 끓여. 그렇게 해가지고 살짝 꼬들꼬들하게 끓여. 면식감을 살짝 그렇게 하면은 그 면발을 이제 입에 넣고 이제 딱 씹는 맛부터가 너무 맛있어. 그러니까 나는 그 꼬들꼬들한 식감 자체가 너무 좋아. 나는 그걸 좋아해요, 면에 있어서. 그게 내가 생각하는 라면의 매력이고 또 김치와 함께하면 파괴력은 배가 되죠. 김치에 라면 참을 수 있는 요소가 아니야. 참 많이 끓여 먹었어. 그래, 라면이지. 짬뽕 대 콘치즈. 콘치즈가 대단한 요리고 국산 요리인 것도 맞고, 근데 콘치즈가 국산 요리야 치면 짬뽕도 사실 아니야. 짬뽕은 엄밀히 말하면은 짬뽕의 요리적 정체성은 여러분들, 짬뽕의 요리적 정체성은 중국산 일본 요리라고 보는 게 맞아요. 짬뽕이라는 요리는. 하지만 지금 보신 이 매콤한 빨간 국물의 짬뽕 요리는 국산 요리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국 요리 같잖아. 그러니까 중국 컨셉의 요리를 중화 면발로 일본에서 만든 게 짬뽕이고, 그 짬뽕, 일본에서 만든 짬뽕을 변화시킨 게 한국의 빨간 짬뽕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짤로 보면 이건 한국 요리예요, 사실. 좀 웃기긴 하지.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짬뽕이 중국 음식이 아니라 빨간 짬뽕은 한국 요리고 하얀 짬뽕은 일본 요리예요. 매우 복잡해. 이거는 사실 규슈 지방의 역사를 설명해야지 할 수 있는 얘기고, 여기서 풀 수 있는 수준의 규모가 아니야. 나중에 인도산 영국 카레 비슷한 거예요. 맞아, 비슷한 개념이야. 약간 다른데 비슷한 개념이야. 내가 막 매칭하거나 아니면 뭐 막 약간 좀 시간 막 빌 때 있잖아. 그럴 때 채팅으로 썰 풀어달라고 말해줘.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외식 관련해서 썰 많이 풀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은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제 방송에 3분의 1은 노가리 까는 시간이거든. 노가리를 약간 강제로 까게 돼. 히오스 매칭이 뒤지게 오래 걸려가지고요. 그래서 강제로 노가리 깔 때 그냥 그런 거 떡밥 툭툭 던져주면 내가 다 얘기해 줄 거야. 그래서 콘치즈보단 짬뽕 올릴게요, 기본적으로. 족발 대 게장대밥. 둘 다 완전 밥도둑인데.
맛있겠다. 근데 게장 플러스 밥과 족발 둘 다 뒤지게 맛있지만 이게 아쉬운 게 그거야. 이 게장 지금 이 움짤이 간장게장이야. 이 짤이 만약에 양념게장에 밥을 비빈 짤이었으면은 난 골랐을 거거든. 근데 제가 간장게장을 좋아하지만 양념게장을 조금 더 좋아해. 그래서 아쉽게 근소한 차이로 족발이 우위에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양념게장이었으면 골랐어. 짤이 간장게장이야. 족발 고를게. 수육 대 돼지국밥. 야, 수육이 되게 약간 좀 물로켓이거든 지금. 그냥 쉬운 상대만 잡고 쉽게 올라왔는데 16강에서 최강자를 만나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따뜻한 돼지국밥 개처발렸죠. 수육 떨어뜨리겠습니다. 소울푸드 두 개가 부딪힌 느낌이거든. 라면과 된장찌개. 이건 진짜 약간 어려운데? 저 라면도 좋아하고 된장찌개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진짜 한국인의 소울이 부딪히는 느낌이다. 라면의 조리법이 엄청 다양합니다, 여러분. 뭐 굳이 내가 추천하는 조리법을 찾자면은 나는 참치 넣는 거 좀 좋아하는 편이야. 좀 노무한 단백질 라면 추천해드리자면은 제가 개발해낸 개발이라고 거창한 건 아니야, 참고로. 육해공 라면이라는 필살기가 하나 있습니다. 왜 육해공이냐면은 이제 육지에서 난 소의 젖으로 만든 치즈, 바다에서 난 참치캔, 그리고 조류, 닭의 알, 계란 해가지고 계란, 치즈, 참치를 넣은 육해공 라면을 내가 붙이거든요. 뭐야 씨발, 그냥 참치 치즈라면이잖아라고 하겠지만 시끄러워. 아무튼 내가 만들어낸 육해공 라면이거든요.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당연히 아는 맛이거든, 님들. 한번 궁금하면 해보세요. 간단하게 레시피 알려주자면은 라면에다가 참치 국물 넣고 참치 통째로 한 캔 다 때려 박은 다음에 참치를 한 살짝 쪼개서 어느 정도 남겨서 남은 참치캔에 반찬으로 먹으면 돼. 김치랑 같이 한 캔 통째로 다 넣으면 좀 많아. 참치를 적당히 좀 넣어주고 그 다음에 계란 넣고 위에다 치즈를 얹으면 돼. 그러면은 단백질을 뒤지게 많이 섭취할 수 있어요. 치즈의 단백질, 계란의 단백질, 참치의 단백질 해서 프로틴 라면이 따로 없다. 그래서 육해공 라면을 한창 엄청 끓여 먹었을 때가 있었어. 요새 최근엔 먹어본 적 없는 것 같아. 염분사 할 때. 맞아, 뒤지게 짜죠. 참치의 비린맛이 좀 있다고 하는데, 그거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들, 참치를 너무 일찍 넣으면 안 돼. 참치를 너무 일찍 넣어서 이제 참치가 막 데워지면 좀 비린맛이 올라오는데, 참치를 조금 살짝 느리게 넣으면은 그 비린맛이 안 나요. 그러니까 육해공 라면을 따라 하실 거면은, 그러니까 참치를 물론 계란이나 치즈보단 빨리 넣어야 되지만 너무 일찍 넣지 말라, 이 얘기야. 적당히 면 끓는 것 같다 그때 싶을 때 참치 대충 넣고 계란 풀고 치즈 얹은 다음에 불 끄면 돼요. 그럼 꼬들꼬들하게 대충 요리가 나와요. 라면 썰만 오지게 풀었는데 전 된장찌개가 어머니의 추억이 있기 때문에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도너츠를 내가 굉장히 여태까지 계속 고평가했는데 제육볶음은 좀 이기기 힘들지 않을까? 솔직히 도너츠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제육볶음은 좀 제육볶음은 이기기 힘들다. 제육볶음 올려보낼게요. 탕수육 대 짜장면. 야, 짜장면 동족 학살자야? 만날 때마다 탕수육만 만나서 좁히고 있는데. 아까 탕수육 한 명 쳐바르더니 탕수육 또 만났어. 아까 설명한 거 그대로 할게요. 그냥 짜장면 올려보내겠습니다. 미치겠네. 팥빙수 대 돈코츠 라면. 이거 빙수 러버로서의 썰을 아까부터 계속 풀었는데, 빙수 러버보다 이 돼지 육수 러버가 더 측면이 더 강한 것 같아. 나는 아무래도 그래, 팥빙수 이젠 들어갈 때가 됐다. 미안하다. 여기까지다. 팥빙수 돌려보내. 짬뽕 대 소갈비. 먹기 전에 윗골이 요소잖아. 근데 소갈비 너무 고급 음식이야. 그러니까 약간
이게 약간 이거 내 생각일 수도 있는데 나는 지나친 고급 요리를 맛있고 좋아하는데 조금 거부감이 있다. 약간 함부로 먹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주 야 내가 곱창을 좋아하지만 곱창을 매일 먹을 수가 없고 소갈비 맛있지만 소갈비는 매달 먹을 수도 없잖아 심지어. 좀 비싼감이 있는 요리들에 대해서 좀 약간 거리감을 느껴. 그게 좀 있어. 짬뽕 같은 경우에는 아니야, 일단 짬뽕을 올려보내고 이따가 짬뽕이랑 짜장면이랑 붙으면 재밌을 것 같은데 이따 면 요리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할게요. 스시 대 비빔면 플러스 삼겹살. 둘 다 너무 강해요. 둘 다 이 전투력이 폭발하는데 비빔면 플러스 삼겹살 강한 조합이죠. 이거는 사실 둘의 시너지가 그렇게까지 대단하진 않거든. 솔직히 이게 막 시너지가 엄청난 게 아니라 그냥 삼겹살이 맛있고 비빔면이 맛있어서 맛있는 느낌도 좀 있어 사실은. 비빔면은 근데 약간 아쉬운 게 좀 있는 게 비빔면 이거 다들 공감할 수 있는 요소인데 비빔면 무조건 부족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 끓이면 무조건 부족하지 않아? 약간 조금 모자란데 이런 생각 들잖아. 그게 좀 아쉬워 비빔면은. 그렇다고 두 개 끓이긴 또 싫음. 그리고 비빔면이 별거 아닌데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좀 귀찮다. 이거를 면을 삶은 다음에 또 시원하게 먹어야 되는 한국인은 또 얼음에 살짝 헹궈주고 또 이제 이렇게 하고 딱 이걸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미묘하게 귀찮아. 그러니까 조리 과정이 세분화된다는 것 자체가 귀찮아요. 이 즉석 면의 핵심은 사실 그냥 깡으로 한 그릇에다가 들이붓고 완성하는 거에 매력인데 비빔면은 그 과정이 있다는 것 자체가 약간 귀찮아. 특히 그럼 그게 귀찮다고 해서 그냥 대충 그냥 삶은 면발에다가 그냥 그대로 해서 먹는다? 내가 그렇게 먹어본 적이 있거든. 귀찮아서 먹어본 적이 있는데 미지근한 비빔면이 뭔가 좀 갑자기 화가 나는 맛이야. 뭔가 먹고 나서 이게 아닌데 약간 이런 맛이야. 약간 이 뜨거운 새콤달콤한 맛이란 것 자체가 좀 기분 나빠요. 그래서 귀찮다는 게 좀 비빔면의 아쉬운 점. 맞아. 그게 좀 아쉬워. 셋이 올려보내겠습니다. 족발 대 물회. 강자들이 붙었네요. 족발에 대한 썰을 조금만 풀자면은 족발 맛있는 집. 가성비 좋은 족발집 하나만 추천해 드리자면은 저기 동대문구 쪽에 외대역 바로 앞이야. 족발집이 하나 있습니다. 약간 허름한 시장 족발집이거든. 거기는 약간 시장 족발집인데 가게 이름이 허브 양념 족발이에요. 허양족이라고 줄여 부르는데 그 집이 가성비가 엄청 좋습니다, 여러분. 그 집이 시키면은 족발을 반반 시키면은 잘 먹는 남자 둘이 가도 배부르게 먹어요. 내가 주로 그 집을 친구들 데려가서 먹은 적도 있고, 나랑 형이랑 둘이서 친형이랑 자주 가서 많이 먹었어요. 그 집에서 이제 기억에 남는 썰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시켰냐면은 보통은 이렇게 3-4사람이 와가지고 그 집이 말했지만 시장 족발이어서 가성비 엄청 좋은 집이란 말이야. 한 3-4명이 와가지고 족발 1인분을 한 접시를 시켜가지고 막 나눠 먹는 집이야. 근데 우리는 둘이 와서 족발 하나 통째로 시켜가지고 이제 막 먹고. 근데 그 집이 또 서비스가 또 있어요. 이 시장 족발집들의 특징이 서비스가 좋아요. 또 공깃밥도 좋고, 지금은 공깃밥을 내가 알기로 따로 주문해야 되는데 그때는 공깃밥도 그냥 주고 시원한 물도 주고 밑반찬도 주고 선지 해장국도 주고 막 이렇게 서비스가 엄청 많았어. 그래가지고 서비스도 막 퍼먹는데 우리가 그때 막 퍼먹다가 이렇게 먹다가 막 서비스로 계란찜에 선지해장국이었나 이렇게 나왔었나? 아무튼 그렇게 막 먹다가 약간 이거 이 양념족발 살짝 맵다, 이거 약간 좀 중화시킬 수 있는 거 시키자 해가지고 주먹밥 하나만 주세요 딱 했는데 그 사장님이 이제 그 당시에 테이블이 2개가 있었는데 우리 2명이 먹던 테이블이 있고 바로 옆 테이블에 약간 단체 손님 4분이었나 5분이었나 이제 여러 명이 와가지고 먹는데 웃긴 게 우리 둘이 2 테이블이 다 똑같은 족발을 한 접시 시켜서 먹고 있던 거야. 근데 한 접시는 2명이 먹고 있고 한 접시는 4명이 먹고 있던 거지. 그렇게 먹고 있었는데 그 사장님이 이제 주먹밥 주문을 받고선 주먹밥을 옆 테이블에 딱 준 거야. 근데 우리 거예요 딱 손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은
뭐요? 이 새끼들 그렇게 처먹고도 또 처먹는 거야 하는 약간 그 궁금증이 있었나봐. 그래서 약간 경멸하는 시선으로 그 사장 할머니가 약간 돼지 새끼들 딱 이랬거든. 근데 욕먹은 건데 어떻게 보면은 되게 기분 좋았어. 약간 유쾌한 욕먹음 있잖아. 그래서 아직도 그게 기억이 나요. 몇 년 전인데 돼지 새끼들하고 뭐야 이 새끼들이요?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그래서 존나 웃겼어요 그때가. 근데 웃는 건 웃는 거고 아무튼간에 그러고 또 이제 주먹밥 뭉쳐야 되잖아. 내가 이제 고무장갑 끼고서는 주물주물 주먹밥 뭉치고 있는데 근데 그 사장 할머니가 이게 그런 할머니들 특징 약간 보면 답답한 거 못 참은 거였어. 아이씨 주먹밥 더럽게 못 뭉친다거나 나 고무장갑 베끼더니 써가지고서는 또 말아주는 거야. 또 침대에 욕쟁이 할머니여가지고 또 주먹밥 싸줘 또. 그래가지고 아이씨 돼지 새끼를 주먹밥이나 먹어라 하면서 또 만들어줘. 그래가지고 결국 그 집에서 족발을 한 접시 다 처먹고 공깃밥 먹고 선지의 장국에 막 이제 계란찜에 막 뒤지게 먹었어요 진짜.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저랑 형이랑 둘 다 키가 180이 넘어요. 둘 다 덩치가 커. 물회는 포항 물회가 제일 유명하죠. 사실 포항 물회가 제일 유명한데 포항뿐만이 아니라 국내에서는 그 약간 해변가 지역들, 나는 해안가 지역을 되게 좋아해. 전 세계 어디를 여행해도 이거는 제가 제 외식 전공자로서 이 식문화에 대한 하나의 무조건적인 절대 법칙을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다를 낀 지역은 음식이 맛있습니다. 무조건 맛있어요. 진짜 이건 법칙이야. 국내에서도 부산을 필두로 한 바다를 낀 지역 음식들은 맛있고, 일본 여행을 가도 제일 맛있는 집은 내가 생각해봤을 때 난 큐슈 지방이라 생각해. 하카타, 후쿠오카 쪽 이쪽 지역이 제일 맛있어. 항구 도시들이 제일 맛있어. 마찬가지로 그냥 또 다른 예시 또 들어보자면은 미국 지역에서도 해안가 쪽 지역 도시들이 관광지로서 외식 문화 쪽에서 성장한 도시들이야. 아니 진짜로. 그리고 이탈리아 반도 국가고 기본적으로 해안가 도시죠. 항구 도시죠. 그러니까 무조건 음식이 맛있다니까. 영국은 바다를 낀 게 아니라 바다가 영국을 끼고 있는 거지. 다르지. 영국은 전혀 다른 얘기죠. 아무튼 전 세계에서 그 항구 도시의 음식은 맛있다. 이건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배가 들어와가지고 그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이유예요.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그러니까 30초 안에 설명할게. 너무 길어지니까 얘기가. 그러니까 그런 해안가 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음식 문화를 흡수할 수 있어서 그래. 식문화를 흡수해서 맛있어지는 거야. 그런 개념이 있는데 영국은 타인의 식문화를 잘 흡수하지 않아서 좀 다른 케이스야. 흡수하긴 하는데 조금 달라. 나중에 얘기해줄게. 나중에 영국 음식과 카레 얘기해주세요라고 말해줘. 그럼 내가 썰풀게. 그거 좀 길어. 아무튼 그래서 포항이든 뭐 부산이든 뭐 인천이든 가면은 나는 물회 너무 맛있는 거 많이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해. 족발, 근데 방금 내가 말한 그런 가성비 좋은 맛있는 족발집들도 있지만 그 서울에서 배달 족발을 시켜 먹거나 족발집에 가서 족발을 먹으면은 너무 비싸요. 가성비가 창렬인 음식이야. 그냥 이게 한 3-4만 원에 남자 혼자서 먹어도 부족할 정도라고 느껴질 정도로 양이 적어요. 진짜로 이쪽 지역은 그냥 족발을 시켜 먹으면 안 돼. 사실 좀 족발은 멀리서 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좀 저쪽 강북 강서쪽에 가서 족발을 시켜야지 나는 족발이 제값을 하는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너무 아쉬운 부분이야. 족발의 치명적인 결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성비, 그게 문제야. 그 단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물회를 꼭 했습니다. 족발썰만 10분째 푼 다음에 물회 골랐네. 그래, 짜장면 여태껏 계속 올라오다가 짜장면 마침 나왔으니까 아까 전에 그 뭐시기 짬뽕이나 뭐 라면 같은 거 나왔을 때 하려던 얘기 지금 할게요. 면 요리에 대한 절대적인 법칙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 면 요리가 약간 먹기 전의 마음과 먹은 후의 마음이 좀 다른 요리다.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은 이런 면 요리가 먹기 전에는
엄청 먹고 싶어. 공감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라면이나 짜장면 남이 먹는 소리만 듣거나 냄새만 맡아도 춘장 냄새만 맡아도 그냥 너무 먹고 싶다 약간 이게 있어. 근데 먹을 때의 만족감이 그 정도 수준이 아니야. 면 요리가 다 그렇다? 짜장면이 특히 그게 좀 심해. 짜장면이 그게 진짜 심해. 냄새나 사운드만 들으면은 그냥 미치도록 먹고 싶은 요리인데 막상 먹을 때 만족감이 그렇게 대단치가 않아. 그 이유가 그렇게 막 대단한 요리가 아니야 사실은. 저도 짜장면은 그냥 먹는 거는 사실 좀 밍밍해서 별로 안 좋아하고, 저는 고추짜장 좋아해요. 저도 홍콩 반점에서 짜장면 시켜 먹을 때 무조건 고추짜장으로 시켜. 근데 홍콩 반점 고추짜장 단점이 점바점이야. 약간 어떤 지점은 기가 막히게 맛있는데 어떤 지점은 약간 이 땡초 좀 별론데 싶은 데들이 있어. 좀 아쉬워요 그게. 그래서 이게 면 요리의 공통점이에요. 그냥 다 그래. 사실 라면도 내가 엄청 좋아하지만 라면도 살짝 그래. 라면도 이 물 올릴 때는 뒤지게 맛있을 것 같고 끓이기 전에는 너무나도 너무 먹고 싶다, 너무 끓이고 싶다 이런 생각 드는데 먹을 때 만족감이 그 수준은 절대 아니야 라면도. 그래서 먹을 때는 그냥 그런데 싶어. 먹고 나면은 또 뒤지게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요리야. 까먹어 먹으면 또. 짜장면은 그런 류의 탑이에요. 그런 장르에. 그러니까 먹기 전에는 엄청 먹고 싶은데 먹은 다음에는 그렇게 만족감이 높지 않은. 그래서 아쉽지만 탈락시키겠습니다. 된장찌개 데스시. 야, 한일전 아니야? 이거 약간 선택지가 좀 위험한데. 된장찌개는 말했지만 나에게 있어서는 단순히 음식을 좋아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기호로서, 하나의 그러니까 추억으로서 좀 큰 게 있어. 그에 비해서 스시는 좀 더 그냥 잘 퍼먹는 편이죠. 고민이 좀 많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된장찌개 살짝 매콤한 걸 더 좋아하는 편이야. 그러니까 된장찌개를 살짝 매콤하게 먹으면 더 맛있어. 강된장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죠. 저희 머나먼 선조 이야기인데 이게 고조 할아버지 썰이거든요. 고조 할아버지 썰이 이제 내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신 분인데 친할머니한테 가끔씩 명절 때 썰로 많이 듣던 고조 할아버지 썰인데, 고조 할아버지가 입맛이 엄청 까다로웠다고 하세요. 경상도 분이셨는데 입맛이 엄청 까다로우셔서 약간 일제 때 새로운 음식이 들어와도 안 드셨다고요. 그러니까 심지어 외국 음식을 안 드시는 수준이 아니라 한국 음식도 거의 안 드시는 편이에요. 그럼 뭘 드시냐 했더니 그 어른은 그럼 뭘 드셨냐 하면은 그냥 밥이랑 강된장이랑 비벼 먹었대. 근데 그거는 너무 잘 잡수셨대.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은 입맛이 까다롭고 입이 짧은 사람이어도 된장이라는 거는 KDNA 속에서 거부할 수가 없는 그게 있다. 이거 거부하는 순간 사실 한국인이 아니야 이거는. 그러니까 스시가 더 고급진 요리고 오마카세 가서 더 큰 만족감을 얻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한 끼로 식사로서 더 하나의 호스피탈리티로서 더 대단한 요리라고 말할 수도 있어. 하지만 된장찌개는 나에게 있어서 하나의 소울이야. 하나의 영혼의 음식이라고 올려보낼게. 제육볶음 대 돈코츠 라멘. 이거 둘 다 내가 엄청 환장한 음식 두 개가 나왔죠. 이쯤에서 아까 전에 안 풀고 있던 돈코츠 라멘 썰 좀 풀겠습니다. 자, 라멘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여러분들, 국내에서 라멘을 드셔보신 분들은 똑같은 맛을 느껴요. 어딜 가도 똑같아, 라멘 맛이. 정확히 말하자면은 국물의 비슷한 건 당연히 비슷한 조미료를 사용하면 그럴 수도 있다 치지만, 정확히 말하자면은 면발의 차이를 못 느낍니다. 그 이유는 국내에는 우동과 라멘이 똑같은 하나의 정해진 면발이 들어와서 그래. 우동은 산욱기 면만 들어왔고 라멘은 하카타 면만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내에서 드실 수 있는 라멘의 99%는 가끔씩 예외가 있어. 정말 예외가 있는데 99.99%는 전부 하카타 스타일 맨입니다. 똑같은데, 그런데 이거를 일본에 직접 가셔서 지역을 돌아다녀 보면은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차이를 느낄 수 있는 게, 돌아가 보면은 정말 다양한 면발이 있어요. 지금 이게 하카타 면발인데 이런 거 말고 정말 끊기는 식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면의 종류부터 다양하고
또 이제 이 소금을 얼마나 쓰느냐, 또 이제 돼지 육수를 얼마나 우리느냐, 또 이거를 정말 다양한 옵션이 나와. 이거를 또 약간 추천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인데, 뭐 일본 여행을 근 몇 년간 못 갈 수도 있어요. 지난 몇 년간 못 갔고 앞으로도 못 갈 것 같은 느낌은 있는데, 후쿠오카에 여행 가시면은 하카타항 그 안쪽으로 들어가시면은 커다란 백화점이 하나 있는데, 그 안에 거기에 3층이었나쯤에 커다란 홀이 하나 있어요. 라멘 스튜디오라는 홀이 하나 있습니다. 약간 우리로 치면은 저기 고속터미널의 파미에 스테이션 마냥 이제 커다란 공간을 빌렸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커다란 공간에 식당가들이 이제 식당 수십 개가 있는데 전부 라멘집이야. 그 집이. 그 라멘 스타디움에서는 막 가게들이 몇십 개가 이렇게 쫙 있는데 전국의 라멘집들을 다 모아둔 거야. 그래서 그 집에서 거기를 돌아다니면서 진짜 오지게 먹었거든요. 그냥 하루 종일 라멘만 먹었는데, 다양한 라멘을 다 체험해봤는데, 그러면서 느낀 게 정말 너무나도 많은 종류의 라멘이 있고, 그러니까 이 맛과 향신료의 문제도 있지만 면발의 다양성 자체가 너무 다양하다. 이게 우리가 국내에서 먹을 수 있는 라멘이 너무 제한적이다라는 걸 그때 좀 크게 느꼈어. 나는 그때. 그러니까 라멘, 나는 그때 그날 딱 그 공간에 있으면서 영감을 확 받았었어. 한국도 이 라멘 스타디움을 도입해야 된다. 근데 국산식으로 로컬라이징 해가지고 저기 어디 좀 좋은 부지 잡아다가, 어디 예를 들어서 서울에 하기 너무 비쌀 거야. 아마도 좀 예를 들어서 저기 어디 좀 지방에 있는 커다란 몰 같은 거, 백화점 같은 데 하나 잡아가지고서는 지점을 마련해다가 한 층을 통째로 빌려, 그리고 국밥 스테디움을 설치하는 겁니다. 거기부터 전국 국밥을 다 깔아. 어디 전라도 콩나물 국밥부터 돼지국밥에 순대국밥에 설렁탕까지 다 깔아가지고서는 국밥 스테디움을 깔아가지고서는 거기를 이제 한국 국밥의 성지로 만드는 거죠. 이 미친 이 계획을 짜고 있지만 아직까지 자본의 문제와 이 부지의 결함으로 인해서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거다. 저의 웅대한 꿈입니다. 제가 만일 외식업계의 대부가 되고 정말 엄청난 자산가가 된다면은 여러분들은 국밥 스테디움을 딱 한 국내에서 보게 될 거고, 그걸 본 순간 여러분들은 해냈구나 하면서 이제 코스 하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얘기가 길었는데, 제육볶음의 결함은 장점이자 단점이 또 있어요. 자, 그러니까 굉장히 무조건 딱 실패할 수 없는 그 불맛이 나는 맛있는 맛이 있는데, 다양성이 부족해. 제육볶음 전국 어디를 가도 제육볶음 맛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고기 스타일이 약간 달랐던 거 딱 한 군데 기억나는 거 있어요. 이게 대부분의 제육볶음이 이제 약간 얇은 지방층 많은 고기를 쓰잖아. 대부분 이런 뒷다리살 같은 이런 부위를 쓰는데, 유일하게 다른 제육볶음을 먹었던 적이 딱 한 번 있는 게 어디냐면은 목포에서 먹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전국 투어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썰도 나중에 풀게, 전국 투어 썰. 근데 그 중에서 홀로 이제 돌아다니다가 목포에 딱 도착을 했는데, 목포에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제 가기 전에 여기서 저녁 먹고 가자 딱 해가지고서는 백반집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여기 그 제육볶음 1인분 주셔하는데 거기 사장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왜 안 되냐 했더니, 우리 식당은 그 1인 손님 안 받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약간 되게 피곤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빡쳐가지고 분노한 표정으로 약간 화내면서 2분 주쇼 한 다음에 2분 받아가지고 앉은 자리에서 2분 다 때려 먹었었는데, 그날. 아무튼 목포에서 그날 먹었던 그 제육볶음이 이런 스타일의 제육볶음이 아니었어요. 기억이 나는데, 아직도 되게 오래됐는데 아직도 기억나는데, 두꺼운 제육볶음이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썰어가지고 이런 지방침이 아니라 단백질이 많이 들어간 스타일의 그 약간 씹는 맛 있는 그런 스타일의 제육볶음이었어. 맛있었어. 솔직히 말해서 맛은 있었는데, 약간 처음에 그 태도에 불쾌했지만 얌전히 2인분을 시키고 그걸 다 때려먹는 모습을 보고 사장님은 이제 그냥 그렇구나 하고선 이제 납득을 해버리고 마셨었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육볶음, 아무튼 간에 이 얘기의 결론은 뭐냐면은, 제육볶음의 이 경향성 자체가 너무 아쉽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바리에이션이 좁다. 그게 좀 큰 결함이다, 이 얘기였어요. 아니 존나 오래 풀었네. 야, 짬뽕 미안, 안돼, 못 이겨. 저리가. 돼지국밥 대 물회. 여기까지 이제 쭉쭉쭉쭉 올라온 이 두 친구가 만났네요. 물회도 계속
야, 지금 이 4강전까지 올라온 시점에서, 아니, 여러분들, 여기 지금 64강전에도 엄청난 강자들이 포진해 있고, 다 대단한 애들이야, 사실. 다 폄하하면 안 돼요. 64강에 떨어진, 막, 그런 밥이 아니라, 이게 다 대단한 애들인데, 그냥 상대를 잘못 만나서 떨어진 애들이 좀 있는 거지. 나는 오히려, 둘 다 계절 상관없이 맛있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아, 더우니까 시원한 물에 먹어야지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니라 언제 먹어도 맛있어. 언제 먹어도 물에는 맛있고 언제 먹어도 국밥은 맛있어. 추우니까 뜨끈한 국밥, 더우니까 이열치열 뜨끈한 국밥, 봄이 됐다 화창한 새학기와 함께 뜨끈한 국밥, 가을 청고마비의 계절 뜨끈한 국밥, 약간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절이 갈리진 않아요. 물회를 정말 좋아하지만 아쉽게도 계절을 막론하고 돼지국밥이 이겨버리고 만다.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인 거지. 돈코츠 라멘 대 된장찌개. 그 돈코츠 라멘의 매력은 사실 국밥의 매력과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둘의 조리 방법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돼지 육수를 쓰는 케이스의 이제 국물 요리들에 대한 공통점이야. 여러분들이 돼지 국밥이든 돈코츠 라면이든 공통점이 뭐냐면은 식당에서 딱 주문을 하지. 식당에서 주문을 하면은 햄버거보다 빨리 나와야 돼. 그래야 됩니다. 그게 옳게 된 집이야. 그러니까 주문을 하면 바로 나와야 돼. 왜 그러냐면은 펄펄 계속 끓이고 있는 국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끊임없이 24시간 보통 끓이고 있는 돼지 육수나 사골 육수 같은 게 존재하기 때문에 국밥은 거기다 그냥 뭐 말아서 나오는 마라국밥이 있고 따로국밥이 있는 편이긴 하지만 아무튼 간에 바로 그냥 해서 바로 나와야 되는 거고, 그 라멘도 그 현지에 가서 먹는 라멘 중에서는 약간 면을 그냥 공기에만 살짝 닿게 해가지고 거의 생면 수준으로 넣는 것도 있거든. 그런 걸로 주문하면은 바로 나와요. 그냥 라멘도 바로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그냥 서울에서의 국밥집의 아쉬움이 그런 거예요. 서울에 있는 국밥집들은 대다수가 바로 안 나와. 보통 물 올려가지고 끓여가지고서는 조리를 해, 보통. 그러니까 제대로 된 진한 그런 국물 맛이 안 나오는 거야. 시국물이 없으니까. 펄펄 끓이는. 그래서 아무튼 간에 그러니까 라멘이든 국밥이든 돈코츠 라멘이든 돼지국밥이든 둘 다 그 특유의 우려낸 돼지의 국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거대한 매력으로 다가온다는 거야. 돈코츠 라면 좋아하죠. 그런 것들. 하지만 정말 좋아하지만 이 한일전에서 소울푸드라는 것 때문에, 소울푸드라는 측면 하나 때문에 된장찌개가 이길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 된장찌개를 승을 줄 것 같아. 결국은 제 소울푸드 두 명이 이제 끝내 결승전에서 부딪히셨네요. 부딪히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 만나게 될 거라고 생각했지. 자, 돼지국밥이냐 된장찌개냐, 이거는 사실 시점에 따라 살짝 갈려요. 그러니까 미성년자였을 때는 내가 아직 술을 마시지 않던 시절에는 된장찌개를 골랐어요. 그땐 돼지국밥의 매력에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성인이 된 지금은 돼지국밥을 골랐을 것 같아. 과거의 소울이냐 미래의 꿈이냐. 멋진 문구네요. 하지만 된장찌개가 여기까지 올라온 데는 사실 내가 된장찌개를 그렇게까지 좋아하기 때문에 올라온 게 아니라 약간 과거의 영광 때문이 있어요. 나에게 있어서 된장찌개가 너무 특별한 요리이기 때문에 단지 그거의 혜택만으로 여기까지 올라온 게 있어. 하지만 국밥은 나에게 있어서 특별한 음식이라는 것과 별개로도 그냥 하나의 음식으로서 나에게 있어서 상징이고 하나의 종교야. 나한테 있어서 나는 GB력 떨어지면은 사람이 비몽사몽하고 약간 힘 빠져. 국밥을 먹으러 떠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고 나니까 국밥이 먹으러 가고 싶어지네요. 9월달 중에 내려갈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아씨. 근데 님들 저 돼지국밥 먹으러 부산 내려가면은 주말 방송 휴방해야 돼.
아니, 여러분들이 갑자기 뭐지? 이 새끼 왜 방송 안 키지? 하면은 이미 국밥 먹으러 출발했음. 약간 이런 거일 수도 있어. 근데 아니 나 부산 안 간지 너무 오래됐어. 나 큰일 났어요. 지금 역대급이거든. 20대 때 평균적으로 4-5번 이상은 해마다 4번 이상 5번 이상은 부산에 내려갔는데 올해 부산을 한 번밖에 안 갔을걸. 나 지금 올해 큰일 났어요. 말이 안 돼. 어떻게 이렇게까지 부산을 안 갔지? 이 쥐비력이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데 지금 아직도 지금 막 그러름 못 참겠다. 아니 당장 내려갈 수가 없죠. 아직 일이 있으니까. 이번 주 금요일에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추석 때문에 이제 표도 없을 것 같고 힘들겠구만. 연말 전에 한번 가야겠네요. 돼지국밥 먹으러 가야지. 네, 그래서 국밥 썰만 풀어도 여러분 저 국밥이란 걸 주제로 국밥의 다양성과 그 장르적 차이, 그 역사의 흐름 이런 얘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도 저는 3시간 정도 입을 털 수 있습니다. 아니야, 나 다른 얘기도 오지게 많이 한 것 같아. 돼지국밥 우승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승! 돼지국밥! 랭킹 좀 볼까? 비빔면 플러스 그냥 삼겹살이 내 거 왜 안 떴는데? 그니까 의외로 무조건 있을 것 같은데 안 나온 것들 있잖아. 치즈 돈가스, 치킨, 삼겹살 이런 게 약간 잘린 것 같아. 64강이라는 한계여서 그게 아쉽네요. 얘네들도 강력한 그러게 이런 친구들 다 잘려가지고 약간 좀 아쉬운 것 같았어. 그게 좀 아쉽네. 한 8-90명 정도 있어가지고 저는 그게 조금 빠진 것 같아. 야 진짜 이게 내 전공 분야여서 그런지 여러분들 좀 오래 얘기했네요. 아니야.